With the third pick in the 2018 NBA Draft, the Atlanta Hawks select Luka Doncic. Curry for the lead. Long-range three. NBA 온 에어 시즌 6 17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NBA 온 에어. 자, 오늘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횡이님. 안녕하세요, 행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인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주인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야이님. 안녕하십니까, 가야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오늘은 부득이하게 제가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십시오. 네. 용기가 없어 보이나요? 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원래 또 학도님이 몇 주째 또 외마디 말씀과 함께 사라지셨고, 그렇죠. 네. 예상된 결과고. 네. 뭐 자유님도 오늘은 좀 불참을 하게 되셨네요. 네. 네. 오늘 이렇게 4인 멤버로 한번 방송을 진행하고 우리 호수이님도 못 오셨네요. 네. 네. 지난 방송이 상당히 저도 이제 청취자 입장에서 들었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아, 그렇죠. 랜들로부터 아, 그렇죠. 영어. 줄리어스 랜들과 줄리어스 랜들과 영어. 가야코인이 화제의 코너가 되었죠. 네. 그렇습니다. 네. 참 저도 불편했던 방송이고, 제가 개인적으로 이런 지옥적인 방송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많이 반성했고, 어떤 저의 어떤 안 풀린 입과 어떤 그런 거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말씀을 그렇게 하셨지만 사실 방송 너무 재밌더라고요. 맞아요. 너무 재밌었고 뭐 즐거우셨다면 뭐 제 한몸 바쳐가지고 네. 의도치 않게 저는 사실 뭐 영어야 그렇다 치고 줄리어스 랜들은 정말 어떻게 보면 진짜 줄리어스 어빙 선생님께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고, 개인적으로 뉴욕 올타임 14위 하는데 못 들 그 아이를 감히 제가 네 다시 한번 사죄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죠. 그 팟캐스트 최초로 전 세계에서 줄리어스 랜들이 올타임에 등재되지 않았을까. 그죠. 그죠. 네. 그리고 그 원래 단발성으로 준비했던 화제 그 가야님 코너는 오늘도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지난주 사실은 3인 방송이어가지고 제가 사실 호수이님도 오랜만에 뵙고 그래서 이제 자유님이랑 같이 했는데 방송이 좀 빌 것 같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좀 이 휘발성 개념으로 했는데 역시 호수이님이랑 털다 보니까 시간이 모자르더라고요. 그렇죠. 역시 그분이랑 사적 대화 대신에 술자리 토크를 이어서 한 느낌이었습니다. 네, 네. 오랜만에. 너무 좋았습니다. 그 혜인님은 어떻게 지난 방송 못 오셨는데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한 2주 연속으로 못 나왔고, 네. 방송 일자가 조금씩 이제 바뀌면서 앞뒤로 바뀌면서 뭐 제가 안 될 때도 있었고, 제가 되는데 방송 일자가 바뀌는 날도 있었고, 그래서 아쉽긴 했습니다. 네. 주인장님은 어떻게 또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뭐 한 주 빼고 네. 한 주 쉬고 나왔고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약간 땜빵의 느낌으로 아, 네. 네, 망설이시다가 나온 느낌으로. 아닙니다. 언제나 급하다 네. 할 때는 나가야죠. 네. 알겠습니다. 하루빨리 좀 학도님이 다시 정상 복귀하시길 좀 기원하고 있고. 아, 그렇죠. 학도님 오늘 몸 상태가 조금 안 좋으셔가지고. 네. 그 살짝 감기 기운이 있대서 그렇죠. 제가 자진으로 얘기했죠. 절대 오지 말라고.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말라고. 네. 조심하는 게 좋죠. 네. 네. 그렇습니다. 뭐 저희 멤버들도 이제 백신 맞으신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네. 저 맞았습니다. 참고로. 저도. 하고 이제 네. 가야님 맞으시죠. 네. 컨디션이 뭐 회복 중입니다. 네. 저는 정말 태어나서 그렇게 열 많이 나는 거 처음 경험해가지고. 제가 그 맞기 전에 많은 얘기를 들었는데 81년생 정도에서 83년생까지는 안 아프고 지나간다. 그 뒤에 출생자 젊은 분들 30대는 엄청 아프다. 그래요? 네, 그래서 보면서 굉장히 좀 부럽기도 하고. 어차피 지나갈 감기 기운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그렇죠. 네. 저는 사실 진짜로 찌뿌둥하고 끝나가지고 조금 허무했다. 네. 사람마다 좀 다르다고 들었거든요. 그렇죠. 네. 이 가야님의 통계를 기초로 해서 저희 멤버들의 나이를 유추해 볼 수 있는. 뭐 이미 아실 분들 아시더라고요. 네, 대략적으로. 네. 앞으로 아무튼 맞으시는 분들. 네. 지금 그 많이 사놓은 타이레놀 어디에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죽을 줄 알고 살았는데 역시나 내 나이가 있다는 거. 네. 저는 거의 한 반 이상은 다 먹어가지고. 네. 많이 힘드셨군요. 아, 그게 복용해도 돼요? 타이레놀을? 그쵸. 깔끔하죠. 네. 또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그 회사에 나오는 또 거기서 그렇죠. 뭐 제가 영어는 아니지만 뭐 이부 브로펜 뭐 관련된 거, 네. 그런 뭐 그래 당황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좀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위클리 뉴스 부상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뭐 큰 또
안 좋은 일이 있었죠. 네, 카이리 어빙 선수의 발목 부상이 있었고, 네. 그리고 이제 뭐 제프 그린 선수와 윌 바튼 선수가 이제 복귀를 했지만 네. 이제 뭐 덴버가 탈락했기 때문에 좀 그 복귀가 약간 무의미해졌고, 이제 뭐 디안드레 헌터 선수의 반월판 무릎 수술로 인한 시즌 아웃이 있었고, 이제 이바카 선수도 역시 허리 수술로 인한 시즌 아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이번 주에 제일 큰 부상 이슈는 사실 카이리 어빙 선수의 부상이죠. 그렇죠. 사실은 네. 플레이오프 탈락한 선수들은 뭐 아쉽지만 뭐 제가 그냥 기념비적으로 넣은 거고요. 네, 이번 주는 카이리 어빙이 그렇죠. 골밑슛하고 이제 착지하는데 이제 네. 쿤보의 발을 밟고 어쨌든 발목을 많이 접질렀죠. 그래서 그렇죠. 이제 부상으로 빠졌습니다. 네. 5차전도 결장이 확정이죠. 네. 일단은 먼저 이 부상 장면에 대해서 뭐 다양한 팬들의 좀 이런 설전이 있었고, 뭐 개인적으로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그 쿤보 선수의 이 근데 뭐 사실 충돌 그 장면? 장면이 뭐 고의로 뭔가 발을 넣었다라 보기엔 너무 어렵고, 사실 그 부분이 뭐 진짜 뭐 옛날에 뭐 자자 파출리아처럼 그렇게 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팬심에 의한 뭔가 왈가왈부인 것 같은데, 저는 뭐 전혀 자연스러운 상황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골밑 박스아웃 상황에서의 자연스러운 네, 충돌이었다. 네, 네, 네. 근데 이게 또 파울 여부에 대해서도 또 많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자체에 대해서 그냥 경기가 진행된 거에 대해서 좀 화가 난, 일단은 그 경기 자체의 파울콜에 대해서 불만을 갖는 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거는 그 많은 스포츠 매체를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이거에 대한 설전을 다루는 건 없었고요, 거의. 그렇죠. 네. 이제 팬들끼리 좀 이제 많이 화가 그렇죠. 나신 것 같고, 네. 뭐 국내 사이트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는 뭐 전혀 네, 사실 그 이슈는 이제 어빙이 빠졌을 때 과연 이제 듀란트 선수의 하드 캐리와 뭐 그런 부분들이 이슈인데, 뭐 저는 고의성까지는 아닌 것 같고, 쿤보가 근데 감정 조절 자체는 좀 못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하드 파울보다는 좀 하드 러쉬 가깝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경기에 대한 전망은 뒤에서 좀 다뤄보도록 하고요. 내가 또 전망할까봐 지금 끊는 건가요? 전망 안 합니다. 네, 걱정하지 마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소식은 이제 요키치 선수가 MVP를 수상했죠. 그래서 덴버 구단 역사 최초의 그 가장 낮은 드래프트 픽의 선수라고 그쵸. 기록이 됐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세르비아인 최초이고 그쵸. 이제 세 번째 유럽 선수로 이제 네. 노비츠키 선수, 그 안테토쿤보 선수 다음으로 선정된 유럽 이제 MVP 선수가 됐습니다. 네. 덴버에서 나온 최초군요. 그렇죠. 뭐 유명한 선수들도 있었지만 MVP 배출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네. 덴버가 뭐 명문 구단은 아니니까요. 그렇죠. 개인적으로는 이제 팀 자체가 좀 탈락을 했기 때문에 이 MVP 수상이 약간은 빛을 발하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드는. 사실 그 시즌 MVP라는 그게 파이널 MVP도 그렇지만 뭐 NBA를 입성하는 자체도 불가능한 일이지만 거기서 받는다는 거는 사실상 더 불가능한 일인데 70여 년 역사 중에 쿤보의 이제 백투백에 의해서 이제 세 번째 연속 3년 연속 지금 유럽인인데 그렇죠. 대단한 일 같아요. 대단한 것 같고, 사실 우리가 아는 슈퍼스타들 케빈 듀란트가 선수도 사실 뭐 제임스 하든도 그렇고 한 번씩밖에 아직 못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같은 레벨이라는 뜻은 아니지만 그만큼 이거를 달성을 했다는 건 뭐 어쨌든 뭐 다른 경쟁자들의 부상도 있지만 그거는 좀 너무 작은 이유고 이 선수의 그 전 경기 출장하면서 코비 이후에 처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대단한 일 같습니다. 네. 근데 농구를 잘하는 건 진짜 확실한 것 같긴 그쵸. 해요. 네. 진짜 뭐 하는 거. 근데 MVP 역사상 가장 카리스마 없는 외모지 않았나. 정말 그 뭔가 MVP를 받는 사람들이 뭔가 강인함, 그런 뭔가 그런 운동 능력과 어쨌든 그런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들이 듀란트 빼고 있었는데, 뭔가 가장 옆집에 있을 것 같고 그쵸. 뭔가 가장 그냥 한강공원에서 농구할 것 같은 사람이 되셔갖고 좀 신기한 어색한 장면이었던 스피치가 되게 기대됩니다. 그렇죠. 네네. 그래서 어쨌든 뭐 요키치 선수가 그 자말모리 선수가 일찌감치 빠지면서 좀 아쉽게 됐지만 오히려 내년이 더 기대되는 네. 선수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구단 이제 그 경기 전에 사실 뭐 아주 간단하게 수상을 했죠. 그쵸. 그때 이제 네. 인터뷰에서는 한마디 딱 하더라고요. 여기 있는 팀 동료 때문에 받았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사실 르브론 이런 선수 했던 인터뷰에 비하면 제가 다 부끄럽더라고요. 나를 더 존중해줘라. 막 이런 인터뷰하던 애들이 작년까지 있었는데 요키치는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여기 있는 사람들 덕분에 받은 거다. 참 멋있더라고요. 네. 이런 수상소감 되게 멋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그 여러 가지 수상 소식들이 이어서 발표가 되었는데 이제 고베어 선수가 올해 수비 수상 네. 수상을 했고 뭐 저희가 예상을 많이 했었죠. 그리고 이제 이 수상은 이제 무톰보 선수와 베널러스 선수가 4회 그리고 드와이트 선수가 3회 수상을 했는데 그 이후에 첫 번째 그 이후 다음에 이제 3회 수상자로 기록이 되는 엄청난 기록이죠. 그렇죠. 네. 3회를 받았다는 것 자체가 NBA 전체 통틀어서 4명밖에 없잖아요. 3회 그렇죠. 이상. 그죠? 그죠? 네. 그렇게 보면은 참 고베어의 뭐 지금은 오늘도 그랬지만 스몰볼에 지금 처절하게 처발리고 있지만 그의 높이와 블락슛 능력과 또 수비에 대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전방위적인 활약은 뭐 사실 뭐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뭐 사실 이 수비 수상을 받은 날 사실 되게 경기 안에서 되게 중요한 블락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 그 예술이었죠. 네. 그래서 보면서 확실히 고베어의 수비 능력은 탁월하다. 그렇죠. 네, 이런 뭐 생각을 하게 맥스 받을 만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그렇죠. 뭐 지금 리그에 쟁쟁한 수비수들이 있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도 굉장히 눈에 돋보이고 있고 그리고 이 수상 올해 수비 수상이 어쨌든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거 또 내년에 도전을 해보는 고베의 모습을 기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워낙 젊고 아직.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감독상은 탐 티보드 감독이 수상을 했습니다. 네. 요 많은 예상들이 있었는데 요 감독상은 어떻게 좀 예상하고 좀 일치를 하셨나요? 저는 사실은 피닉스 감독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는데 몬티 윌리엄스. 네, 몬티 윌리엄스 선수 감독님이 받으실 줄 알았어요. 탐 티보드 감독은 뭔가 이제 대도시를 이끌었다라는 상징성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물론 뉴욕이 되게 오랜만에 플레이오프를 진출한 상징적인 이긴 하지만 작년에 진짜 최하위권에 있던 팀을 거의 리그 최상위권으로 올렸던 피닉스 선수가 좀 애면당한 게 좀 아쉽긴 하더라고요. 저는. 주인장님께서 제가 부탁드리면 좀 생각이 좀 안 나실 때는 그냥 말씀하셔도 돼요. 방송의 재미를 위해서. 네, 지금 생각해보니까 제가 좀 기다릴 걸 그랬습니다. 뭔가 하나 나올 텐데. 네. 아무튼 저도 좀 동의하는데 이건 뭐 사실 우리 행인님부터 듣고 제가 너무 말을 많이 한 건데서. 네, 저도 사실은 뭐 저번 방송 때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그렇죠. 네. 저희가 예상을 한번 해봤었죠. 네. 사실 저도 피닉스의 감독님이 받으실 거라고 생각을 했고, 탐 티보도 감독님이 이제 후보에 올랐던 거는 약간 가다 맞추기, 약간 구색입니다. 구색 맞추기, 이게 그림 맞추기, 약간 이런 느낌으로 올라가신 줄 알았는데 이렇게까지 이렇게 뽑히실 줄은 사실은 저는 몰랐습니다. 네. 근데 일단 저도 뭐 사실 동의하는 게 저도 당연히 몬티 윌리엄스 감독이 받을 줄 알았는데 굳이 제가 여기 아티클을 찾아봤더니 첫 번째는 작년 버블에서 피닉스 선수가 이제 막판에 어쨌든 다 이겼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죠. 프로는 떨어졌지만 물론 거기에서 이제 크리스 폴이라는 대선수가 이제 조합원으로서 와서 어떻게 보면 조합원으로 왔죠. 그렇죠. 네. 약간의 그런 부분도 있고 뉴욕 닉스는 사실 플레이오프랑은 아예 거리가 먼 팀을 올려놨다.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그 보트 투표를 제가 봤는데 1차 그러니까 1등 퍼스트 플레이스 보트는 사실은 몬티 윌리엄스가 더 앞서고요. 세컨드에서 사실 점수가 뒤집혀가지고 합산해서 사실 뒤집혀서 톰 티보드 감독이 받으셨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사실상은 두 분이 굉장히 박빙이셨던 걸로. 네. 하지만 아쉽진 않죠. 뭐 받으실만 하죠. 그렇죠. 네. 사실 모든 후보가 받으실만 했죠. 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NBA 디펜시브 팀이 발표가 됐고요. 디펜시브 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베어, 그렇죠. 시몬스, 그렇죠. 그다음에 주루 홀리데이, 안테토쿤보, 다음 안 했나요 제가? 디그린. 네, 드레이먼드 그린 이렇게 5명이 어쨌든 그렇죠. 퍼스트 디펜시브 팀으로 발표를 딱 나왔고 미러키가 2명인 게 눈에 확 띄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미러키 2명에 필라델피아가 세컨드 팀까지. 그렇죠. 3명. 그렇죠. 네. 이번에 벤 시몬스 같은 경우에는 디펜시브 플레이어 오브 더 이어에서 2위를 수상을 했더라고요. 그쵸. 네, 그래서 이 벤 시몬스의 엄청난 수비력도 증명이 됐다. 네. 2위긴 했는데 이 DPO의 투표수를 보면은 차이가 1위가 상당히 많이 났고 신기했던 거는 KCP도 한 표가 있더라고요. 네, 그렇게 따지면 MVP에 데릭 로즈가 한 표 있죠. 그렇죠. 뭔가 의미가 있는데 KCP의 한 표는 저는 투표수를 체크하다가 굉장히 놀랐었거든요. 네. 리치 폴이 뭔가 한 거 아닌가 개인 생각에는 행사를 하지 않았을까. 네. 그렇죠. 그리고 또 눈에 띄는 건 세컨 팀의 이제 사이블 선수. 네, 사이블 선수. 그렇죠. 마음에 든다 이거. 네.
그 이게 행님이 굉장히 또 좋아하시는. 아 좋아합니다. 네. 좋아합니다. 이 공격력이 조금만 올라오면 사실은 시몬스보다 쓸모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 공격력이 참 안 올라오네요. 그렇죠. 근데 진짜 필라델피아가 올해 확실히 수비가 좋았던 팀은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뭐 플레이오프 동안에도 벤 시몬스가 이제 트레이 형 이제 락다운 수비를 하는 거 보면은 아 좀 확실히 수비 능력만큼은 뛰어나구나.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수비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35mm인가 38mm 받고 있는 걸 보면은 참 답답합니다. 뭐 나중에 또 말씀하실 거죠? 근데 확실히 디펜시브 팀에 소속된 그 팀들을 보면 강팀들은 역시 수비가 뒷받침되어야 된다는 그렇죠. 게 다시 한번 네. 또 보여지는 그렇죠. 네, 발표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은 그 펜라일리 감독이 르브론 제임스의 그 마이애미 히트 복귀를 시사한 멘트로 저 25,000달러의 템퍼링 벌금을 받았습니다. 네. 사실 르브론 뉴스 하나 내려고 그러는데 별거 없어가지고 네, 6번으로 바뀐 것까지 뭐 제가 늦게 굳이 뭐 1라운드 탈락한 놈을 갖다가 또 그렇고 그냥 뭐 하나 넣어봤습니다. 네, 네. 뭐 근데 돈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뭐 벌금 내고 뭐 쭉쭉 내야죠 뭐. 네. 네. 안 그래도 이제 르브론 제임스가 어떻게 보면 좀 일찌감치 좀 탈락을 함으로써 그쵸. 또 이런 류의 이제 새로운 미래에 대한 루머들이 많이 또 솔솔 올라오고 있습니다. 뭐 오프 시즌의 제왕은 역시 르브론이니까 그는 뭐 오늘도 역시나 또 어제도 뭐 론조월도 칭찬하면서 아, 그렇죠, 론조월과 그렇죠. 어떤 그런 그렇죠. FA들만 골라서 칭찬하면서 어떤 그런 굉장한 커넥션 보여주면서 또 다른 어떤 오프 시즌의 제왕 뉴스거리. 르브론 은퇴하면 정말 기자 반 이상 내가 볼 때 해고시켜야 되는데 아무 뉴스가 없을 겁니다. 네. 그때쯤에는 론조볼 아버지가 또 나오시겠죠? 그렇죠. 요즘 조용하셨는데 네. 그렇습니다. 이게 르브론의 리크루팅 또 저희가 주목해서 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피닉스 선즈가 그 11년 만에 지금 일찌감치 컴파 진출을 확정지었습니다. 그렇죠. 네. 또 어떻게 보면 요 기록과 함께 이제 크리스 폴이 많이 조명이 되고 있는데 네. 뭐 경기 마지막 그 수입으로 저희가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이 경기 보셨나요? 그렇죠. 내용 적인 네, 경기? 네. 그렇죠. 정말 크리스 폴의 미드레인지의 교과서적인 게임. 아 정말 기계처럼. 네, 정말 어떻게 보면 게임을 지배하는 포인트 가드가 해야 될 모든 걸 다 하지 않았나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대단했던 경기였습니다. 네. 그 여러 가지 기록들을 또 세웠는데 이제 그 37점 득점이었나요? 네. 그래서 이 득점 기록과 함께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좋은 기록들을 세웠죠. 그래서 3점 슛이 하나도 네. 없었잖아요. 그리고 그죠? 네. 그 턴오버 기록도 사실은 지금 크리스 폴에 엄청나게 또 정교하게 지금 게임을 리딩하고 있는 그런 그쵸. 부분들을 증명을 하고 있고 뭐 데빈 부커 선수도 지금 엄청나게 자신감이 붙어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이제 피닉스 선수는 상당히 또 우승도 넘볼 수 있는 그런 전력으로 지금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 크리스 폴이 커리어상 처음으로 수입일 거예요. 크리스 폴이 네. 여태까지 그 커리어상 수입을 해본 적이 없는데 이번에 수입을 처음으로 했고 뭐 컴파도 처음인가요? 두 번째인가요? 이제 두 번째죠. 휴스턴 때, 번째죠. 네, 휴스턴 때 두 번째. 컴파는 두 번째죠. 어쨌든 커리어 하이까지 왔다. 그렇죠. 근데 피닉스 선수가 뭐 팀이 확실히 좀 좋은 것 같아요. 저쪽에서 클리퍼스만 안 넘어오면 비벼볼만 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또 뒤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고요. 꼭 달아주세요. 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피펜 선수가 회고록을 11월에 출시한다는 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요 피펜 회고록은 어떤 건가요? 뭐 이것도 잔챙이 뉴스인데요. 네. 사실 사실 뭐 피펜이 라스트 댄스 넷플릭스의 그 이제 다큐죠. 그 네. 이후로 조금 더 이제 뭔가 조금 불만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마이클 조단 관련한 굉장히 많은 부분이나 예전에 자기 했던 과거의 커리어나 그렇죠. 관련한 내용을 책으로 발간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거기에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좀 변명들도 있을 거고 뭐 조단을 약간 더 거론하면서 이슈화도 있을 거고 그래서 마이클 조단이 분명히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분을 이 내용에 그렇죠. 그래서 좀 뉴스거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네. 그 라스트 댄서 라스트 댄서죠. 댄서죠. 라스트 댄서는 조단이 맞죠. 네. 그렇죠. 근데 라스트 댄스의 언에피가 뜬 거죠. 피펜. 그렇죠. 언에피가 뜬 보다가 거고 편집하는 거 보고 그죠. 그렇군요. 편집본 보고 언에피 뜬 거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낚시용 기사를 이제 조던에 대한 이제 그 불만 그렇죠. 뭐 저격을 하겠다. 뭐 이런 이 식의. 정도로 이제 어그로를 그렇죠. 과거에 많은
감독들 그렇죠. 선수들이 회고록에 썼던 것과 같은 방법으로 그렇죠. 네. 그렇죠. 어그로를 끌고 있죠. 이런 책들은 대부분 한 1년 지나면 아마존에 PDF로 풀리지 않나요? 맞습니다. 그죠? 그쵸. 네. 1년도 안 돼서 풀리더라고요. 그렇죠. 한번 좀 기다려 보시면 네. 다 같이 내용을 공유할 수 있지 않을까. 되게 많아요. 덴버 감독이 옛날에 했던 거 뭐 많죠? 그쵸. 네. 근데 하나 이제 그 얘기하고 싶은 본인이 이제 굉장히 뭐 예를 들어서 겁쟁이라든가 뭐 새가슴이라든지 아니면은 비겁한 행동들 했던 그런 부분들이 이번 라스트 댄스에서 많이 비춰졌거든요. 사실 그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쿠코치와의 어떤 마지막 설정 끝에 근데 그거 분명히 본인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할 얘기가 되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편집본이 자기가 원하는 만큼 안 나온 것 같아서 더 자기가 본인이 하신 것 같아요. 네, 이분은.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피펜이 조금 섭섭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 그 왕조에 큰 역할을 했는데 거기에서 언급된 거는 클러치쇼 무속에서 나간 거, 그 다음에 이제 뭐 잠깐 2회에서 조금 주인공처럼 보여지는 거 잠깐, 그 다음에는 뭐가 있을까요? 되게 뭔가 이제 원래는 그런 느낌이 아닌데 뭔가 주로 이제 이슈 메이킹을 하는 단장과의 어떤 마찰로 마찰, 경기 맞아요. 자체를 네. 안 나오고 사실 요즘으로 따지면 그게 이제 태업이죠. 요즘 따지고 그 그리핀 언해피 같은 거. 그렇죠. 그리핀 언해피가 떠서 경기에 참가 안 하고 뭐 이런 행동들은 사실 브루스 팬들은 굉장히 열받는데 본인 입장에서도 너무 대우를 못 받으니까 롤플레이어급도 안 된다는 생각에 그랬던 것 같더라고요. 네. 그리고 2위는 나다 이런 느낌을 그렇죠. 해주죠. 네. 그래서 아무래도 또 조던에 대한 이야기다 보니까 그 조던의 우승 스토리 자체를 극적으로 만든 요소로 많이 활용돼서 본인이 아마도 섭섭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또 그게 또 그의 역할이라 그렇죠. 받아들여야죠. 아니면 언제까지? 넷플릭스 수익이 좀 별로여가지고 제가 볼 때 책팔이 한번 시원하게 해가지고 인쇄 한번 말년에 땡기나요? 한번 조금 시원하게 그거라도 뭐 그럴 수도 있죠. 워낙 마케팅의 나라기 때문에 네, 그렇죠. 네, 또 이렇게 바람 불 때 노져야 되니까. 네. 그렇죠. 그럼에도 이 내용이 좀 궁금하긴 합니다. 네. 그렇죠. 근데 네. 워낙 이분 말아먹은 게 많지 않나요? 뭐 항공사 뭐 이런 것도 사업 한번 그렇죠. 말아먹었다. 저가 항공 네. 뭐 저 LLC 사업하다가 네 진짜 코로나 터졌죠. 저가로 돼가지고 완전히 네. 코로나 훨씬 이전에 그렇죠. 네, 거의 에볼라 바이러스 있을 때 그때 망했습니다. 네, 옛날에 망했고 그렇죠. 그냥 혼자서 망하셨던 것 같은데. 네, 뭐 아무래도 이것저것 그리고 오늘 하든이 지금 다쳤는데 정신 못 차리고 인스타그램에 그거 올렸던데 그 삭스피스 에비뉴 그 백화점 있잖아요. 네. 거기에 어쨌든 자기가 이제 보더 멤버와 이제 인베스터로 참여하게 됐다라고 딱 공식적으로 오피셜하게 올렸는데 지금 그걸 쓸 때인가 하는 생각을 문득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 정도 올렸으면 복귀하지 않을까? 그 경기 안 나오면 이건 빠딱감이죠. 그렇죠. 네. 본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 스트리퍼들이랑 놀 바에는 좀 더 그게 건전하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놀다 그리고 올렸나 보네. 제가 봤을 땐 계약 조건 때문에 올린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지금 때인가 시기적으로 생각을 좋지 해봤습니다. 않았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소식은 이제 공식적으로 21, 22 시즌에 대한 일정이 발표가 됐고요. 이제 뭐 이제 플레이오프를 진출하지 못한 팀 입장에서 한 3개월 정도 휴식 기간을 가지고 이제 9월 28일에 트레이닝 캠프가 시작이 되고 이제 10월 19일에 저희 정규 시즌이 시작되는 일정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에는 특별한 이견이 없는 한 이제 82경기로 다시 복귀가 되는 네. 그렇게 그런 일정으로 지금 공식적으로 발표가 됐네요. 네. 이게 중간에만 올림픽도 있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어서 선수들이 충분히 휴식을 하고 몸을 만들어서 돌아올 수 있을지 좀 걱정이 되긴 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그렇죠. 뭐 워낙 지금 부상도 많이 나가고 있고 그렇죠. 그게 버블의 어떤 그런 결과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좀 더 푹 쉬면 좋겠는데 어쨌든 그렇죠. 다음 시즌은 뭐 얄짤없이 한다고 합니다. 10월 19일. 네. 빠른데요. 네. 아마 그 구단 수입이랑 연관도 돼 있고 협회 차원에서도 그렇죠. 선수들을 빨빨 돌려야 되기 때문에. 네, 지금 혜니님은 이거죠. 방송을 빨리 다시 시작해야 되나? 너무 짧은데? 생각보다 너무 짧은데요. 네. 개인사가 좀 있으시기 때문에 아니요. 그런 건가요? 네, 그렇지 이 않습니다. 은퇴 시사 발언이니까요. 저희가 또 충분히 저희도 좀 쉬어줘야 네. 또 충전을 맞죠? 해서 나오기 때문에. 맞죠, 그렇습니다. 맞죠. 네. 뭐 팬들 입장에서는 또 이렇게 오랜 기간 쉬지 않고 바로 이제 정규 시즌 맞이할 수 있는 게 좀 그렇죠. 즐거움일 사실, 수도 있는데. 그렇죠. 시청자 입장에서야 좋죠. 네. 사실 뭐 우리도 사실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뭐 더럽게 많이 쉬었기 때문에 뭐 다음 시즌 바로 해도 그렇죠. 뭐 네, 괜찮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그렇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아무쪼록 그 부상당한 선수들이 유독 많았는데 몸 컨디셔닝 회복을 잘해서 다음 시즌에 또 재밌는 경기를 그렇죠.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네.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저희 위클리 뉴스를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방송 타임. 다음은 그 돌아온 저희 행타임. 아, 시간입니다. 바로 하나요? 아, 네. 어떻게 준비되셨나요? 네. 네, 오랜만에 하는 오늘 거라. 뽑아왔습니다. 네, 네. 오늘 뽑아왔고, 오랜만에 또 여기서 또 행탐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최대한 다 읽어드리는 걸로. 네. 네, 그렇게 오늘은 행타임 BGM 들어갑니다. 오늘 들어가나요? 네. 알겠습니다. 우선 MD님. 방송이 올라왔네요. 웰컴백 가야이님. 바쁘신데도 음표 좀 따셨군요. 라고 하셨는데 지난 방송부터 새로운 또 BGM이 네. 들어가기 네. 시작했죠. 네. 지난 방송 근데 자유님이 저를 굉장히 모욕해가지고 왜요? 제가 마치 그 어디서 표절해고 그렇죠, 그렇죠. 하셔가지고 굉장히 언짢았습니다. 네, 저 창작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그렇죠. 하지만 뭐 친한 동생이기 때문에 넘어갔는데 그 분명히 프리 샘플을 짜증기 한 거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네. 또 그만큼 완성도가 높다라는 소리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렇죠. 프리 샘플 자체가 완성도 높은 걸 고르기 때문에 네. 제가 또 숟가락 얹기 신공은 듀란트급으로 잘하기 때문에 네, 걱정 안 하셔도 네. 그리고 가야님 그런 저작권 문제나 이런 거 굉장히 예민하시기 굉장히 때문에 네. 예민하죠. 철저하시죠. 네, 철저합니다. 네. 걱정 안 하셔도 된다. 네. 네. 야수장이님, 새로운 비트 선 댓글로 청취할게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하시면서 10,000원을 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스미스팡님 댓글들은 예전에 저희가 한번 이게 쫙 모았다가 한 번 말씀드렸는데 그렇죠. 이제부터는 약간 단타형으로 제가 조금씩 정리를 해가지고 그때그때 말씀을 드릴게요. 좋습니다. 네. 스미스팡님이 이번에도 굉장히 많이 한 8번 나와요. 네. 스미스팡님, 미러키와 네스 경기에 관련해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 듀란트 그는 천하무적이다. 네,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댓글, 금릉 파티 플래너님, 저도 모르게 캄파소에 집중해서 보게 되네요. 이거는 저희의 영향과 그 캄비아소에 대한 영향이 지대하지 않았을까. 네. 감비았어. 네, 그렇죠. 그리고 다음 댓글 10019956님 다 좋은데 녹음 좀 들어보시길 웃음소리가 완전 소음 수준이다 고려 좀 해주세요 라고 하셨는데 제가 이거는 제 잘못인 게 지난주 제가 마스크를 쓰고 뭐 지금도 쓰고 있지만 네. 처음으로 해봤어요 마스크 쓰고 근데 제 그때 헤드폰 상으로는 너무 안 들려가지고 제가 마이크를 입에 거의 대고 해서 제 웃음이 너무 커가지고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들으면서 오늘 유난히 크네 했는데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네. 아니 이게 사실 저희를 많이 변호하시거나 이런 댓글들이 이제 많이 달렸는데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저희의 고질병으로서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저희가 평소에 말을 좀 작게 하다가 웃음소리가 갑자기 또 팍 튀어버리면 그렇죠. 듣는 분이 힘들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 저희가 얘기할 때 좀 더 크게 얘기하고 네. 지금 마스크를 또 저희가 다 쓰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약간 그렇죠. 웅얼거리는 느낌이 없잖아 있어요. 제가 그렇죠. 방송을 들었을 때도 네네. 그런 점은 조금은 이러시다가 저희가 행여나 또 줌으로 돌아갈까봐 저는 좀 걱정되거든요. 줌이 저는 개인적으로 더 힘듭니다. 네, 맞습니다. 힘들기 때문에 이런 건 좀 고려를 그렇죠. 저희가 좀 알겠습니다.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뭐 몇 시즌 혼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뭐 네. 그렇죠. 매 시즌 새로운 분이 또 오셨다라는 또 약간 알림판 그렇죠. 같기도 하고요. 감사합니다. 스미스팡님, 폴이 벤치를 이끌고 게임을 터트리네요. 닉스가 올라갈 것 같다는 기분이 드는 거는 왜이죠? 라고 하셨는데, 아무튼 폴이 계속해서 또 게임을 터트리고 있고, 스나미오네어님, 네츠 볼이 너무너무 잘 돕니다. 방법이 없다. 수입 아니면은 게임인 5입니다. 피닉스의 공산주의 농구에 박수를 보냅니다. 라고 하셨는데 네츠가 결국은 미러키 벅스랑 게임인 5는 절대로 안 되게 됐죠. 그렇죠. 게임인 네. 6면 몰라도 미니멈으로 지금 네. 타이를 했기 때문에 조금 더 네츠와 벅스의 그 경기를 보는 재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스나미오네어님 이번 방송도 잘 들었습니다. 올타임 14위 랜들 화이팅이라고 하셨는데 지금부터 랜들이 잘해도 올타임 실사에는 못 듭니다. 네.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네. 저 이럴 거면은 거의 루키 시즌 때부터 열심히 했었어야 그렇죠. 뭔가를 했었겠죠. 그렇죠. 그렇죠. 아무튼 파이팅이고요. 스미스팡님 가야이님의 코너를 들으면서 문득 로즈가 만약에 다치지 않았다면 시카고는 우승할 수 있었을까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로즈에 대한 또 애정이 많으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께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우승 못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때 마이애미의 르브론 그쵸. 6번 르브론은 사실은 넘기가 너무 높은 선수였고 사실 로즈가 이제 폭발력 있고 하긴 하나 그 마지막 그 한 끗의 레벨은 조금 모자르지 않나 라는 생각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막 그 당시 마이애미는 넘기 힘들었을 거다 안 다쳤어도 라고 생각합니다. 네. 로즈의 예, 그쵸. 완전 팬이신 주인장님께서 우승은 어려웠습니다라고 하는 걸 보면 정말 어려웠어요. 아니면 그때 르브론과 웨이드 부시는 그쵸 사실은 너무 셌어요. 너무 셌고 사실 지금 브루클린 네츠의 좀 다른 버전으로 셌기 때문에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은 다 스코어로 3명이 몰려 있다면 정말 적재적소에 있는 3명이었어서 쉽지 않지 않았을까. 그쵸. 당시 마이애미는 뭐 역대 최고의 탑5 팀 중에 하나였고 그리고 뭐 개인적으로 데일린 로즈랑 비슷한 개념이 이제 부상이 좀 덜했던 앨런 아이버슨 같은 선수도 결국 오닐이랑 코비에게 막혔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도 비슷한 의견으로 막힐 거는 같은데 그 대상이 르브론이었을 것 같고 로즈가 막 건강했다면 앨런 아이버슨의 어떤 위상에 버금가지 않았을까. 뭐 좀 또 그런 그쵸, 굉장히 그쵸. 뭐 얼티밋 워리어 뭐 이런 개념으로 참 우리에게 멋진 어떤 그런 프로 최소한 많은 네. 사람들의 응원을 받았을 거야. 그렇죠. 아마. 엄청난 응원과 그렇죠. 서포트를 받았겠지만 우승은 못했을 거다. 라는 거. 아니면 뭐 마지막으로 딴 데 가던가. 네, 네. 그렇죠. 뭐 네. 마이애미에 갔었으면 뭐 더 좋았겠죠. 그렇죠. 네. 네. 골수 같겠죠. 뭐 네, 골수. 그럴 수 있죠. 네. 네. 모욕을 많이 했네요. 오늘. 전술보도님께서 홍수희님 거기가 맞습니다. 벚꽃 피면 정말 예쁘죠. 이번 방송도 잘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10,000원 후원을 또.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거기가 어딘지 알았어요. 저가 강아지를 산책을 가끔 시키거든요. 그 봤습니다. 그 근처에. 그 피천득 그 길. 그렇죠. 그 근처. 근데 저녁이어서 제가 정확히 못 읽었는데 그 길에 그 피천득 그분의 그게 있거든요. 어딘지 제가 파악했습니다. 네. 아니 뭐 쫓아가겠다는 뜻이 네, 아니라 네, 대략적으로. 네. 강아지 선택도 시키세요? 아 그럼요. 네. 되게 많이 가정적이 됐네요. 아 그럼 네. 저 원래 가져주지 않았나요? 네. 그냥 해본 거예요. 네. 근데 전술보도님께서 뭐 벚꽃 피면 정말 이쁘죠라고 하셨는데 호수희님은 그런 거를 보실 분이 아닙니다. 꽃을 보지 않죠. 네, 여기를 걸으면서 NBA를 들으면 들었지. 네, 벚꽃을 보신 적이 없을 뿐이라. 호수이님이 거기를 최근에 방문할 일이 있군요. 그러네. 네. 그러네요. 네네. 그렇죠. 축하드립니다. 호수희님은 모든 에너지를 NBA 아니면은 런닝머신에서 소화하시기 그렇죠. 때문에 네. 아침에 헬스하는 거. 그렇죠. 네. 바깥에 잘 안 걸어 다니는 분이기 때문에. 네. 네. 스미스팡님 조커 이즈 MVP라고 하시면서 이제 그렇죠. 요키치의 MVP 소식을 또 전해주셨고 네. 스미스팡님께서 연달아서 게임 1은 이제 유타 재즈가 클리퍼스를 이겼다라는 내용과 미첼이 여포고 고베어의 블락, 그 다음에 폴 저지는 폴 조류라는 새로운 별명을 또 지어주셨는데, 네. 이때가 그 고베어의 마지막 3점 블락 그죠. 그 경기였죠. 네. 이때 폴조지는 정말 뭐 새가슴이 맞았죠. 그 당시에. 폴조지는 그쵸. 뭐 사실 새가슴이죠. 뭐 네. 공식적인 새가슴이죠. 네, 제가 볼 때는 뭐 한두 게임 잘했더라도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네. 폴 조지가 이런 이미지가 아니었는데 이게 참 그러니까요. 누적되는 이미지가 진짜 무서운 것 같아요. 옛날에 인디애나 시절에 가까이 오지마 하면서 이렇게 3점 쏘던 게 아직도 기억나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2년 연속 어쨌든 어마무시한 똥을 쌌기 때문에 네, 지금도 똥을 이제 다시 두어 담는 이게- 기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뭐 OKC까지 따지면 3년이죠. 네. 3년이죠. 네, 네. 개판이었고 그리고 네. 폴 조지의 더 문제는 역시 그 슈퍼스타급으로 가는 선수들은 입 놀림을 조심해야 된다. 사실 그런 얘기 별로 안 하고 좀 저렀으면 제가 볼 때는 그 정도의 지금 조롱을 안 받을 텐데 그렇죠. 너무 오버했어. 네, 카와이랑 같은 팀 돼서 너무 오버했어. 네. 네. 그래서 좀 안타깝게. 네. 참 비교되죠. 그렇죠. 그 옆에 조용하게 덩커하고 그렇죠. 조용하게 그렇죠. 또 공 뺏고 다니는 애들이랑 그렇죠. 비교되죠. 네. 아무튼 또 여기서 또 강조되는 카와이고요. 네. 네. 다음 동현서희님. 아니 근데 듣다가 또 생각이 나는데 진짜 폴 조지 이 새끼는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진짜 오늘 경기 보다가 어이가 없어서 뭐 가오가 온몸을 지배하는 건지 그냥 벤치에서 고래박수나 지지하면서 굉장히 열분을 이제 토해내셨는데 네, 그러실만 했죠. 1차전은 그랬죠. 그렇죠. 네. 열만했죠. 네. 네. 에런 공드님 유타 클리퍼스 1차전 미첼의 미친 활약을 보면서 저는 왜 쿤보가 생각날까요? 점퍼가 없으면 저런 캐리를 쿤보는 할 수 없는 것일까? 투 타임 연속 MVP가 미첼보다도 프롭에서 가치가 없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게 하네요. 미첼을 폄하하는 것은 아니고 지난주에 그 키 큰 트위너라고 하신 말이 계속 생각나서요. 역시 프롭에서는 점퍼가 없으면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다른 무대인 듯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쿤보를 트위너라고 해가지고 지인들에게 욕 좀 처먹었습니다. 네. 그 미러키 응원하는 친구가 하나 있는데 세상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냐. 그래서 제가 하지만 저는 뭐 지금도 뭐 트위너가 개념이 아니라
그 쿤보의 위상과는 프로 위상과는 좀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쵸. 네. 백투백 MVP 치고 네. 갖고 있는 스킬셋은 너무 단조롭죠. 단순히 절구 이런 게 아니라 능력의 한계치가 좀 보이더라고요. 뭐 폴조지처럼 그런 게 아니라 뭐 포르징기스처럼 그런 게 아니라 좀 한계가 있지 않나. 그러다 보니까 감정이 너무 폭발해가지고 더 오버를 해가지고 가끔 실수도 맞습니다. 하고 네. 그렇더라고요. 저는 요 야투 점퍼 관련해가지고 이제 시몬스가 생각나는데 정규 시즌은 진짜 못하는 새끼 졸라 많네요. NBA가 최고의 무대인데 네. 못하는 새끼가 왜 이렇게 많아요, 도대체? 정규 시즌은 뭘 어떻게 비벼보는데 이게 프로만 가면은 이런 그 자기의 그 크나큰 약점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또. 네. 그렇죠. 네, 아무튼 다음 댓글 양태리님 오랜만이시네요. 엄청 길게 또 이제 댓글 한번 남겨주셨는데 제가 조금만 축약해서 좀 네네네. 말씀드리면 오랜만이네요. 너무 오랜만에 방송을 다시 듣게 되었습니다. 다시 듣는 이 익숙하고 친근한 목소리와 웃음소리 그리고 너무나 변함이 없이 빵빵 터지는 텐션과 폭발적인 드립들 여기에서 잠깐 줄리어스 랜들 나왔고요. 정말 드디어 코로나가 끝나고 일상의 기쁨이 돌아오는 건가 싶었습니다. 정말 에어팟을 끼고 방송을 듣는 2시간 동안 제발 이 방송이 끝나지 않기를 바랄 정도로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오랜만에 다시 찾은 노아 방송은 정말 옛날 그 시절 그 맛 그대로 간직하고 있을 뿐 아니라 여전히 패널분들의 에너지 넘쳐 흘러서 또한 놀라웠습니다. 여전히 이곳에서 멋진 드립과 텐션을 보여주고 계셔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가야이님 코너 진짜 최고였어요 라고 하셨고 감사합니다. 또 레너드를 직관했던 입장에서 긴 시리즈 전체에 대한 장악력 모든 팀원의 도움 없이 온전히 나홀로 승리를 쟁취하는 폭발력은 갖추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미철에게 이런 점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폭발력과 장악력은 카와이보다도 높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아마 최근 클리퍼스 경기를 보시기 전에 남기셨던 댓글이 아니었을까. 그렇죠. 네. 카와이의 2-6전의 모습을 보시고 그렇죠. 경기가 끝났다 생각하실 수도 있죠. 저희도 그랬으니까. 네, 오늘 안 그래도 페이버스의 잊지도 않는 커리어를 다시 한번 담당하는 네. 그런 덩크를 그렇죠. 한번 또 보여줬는데 확실히 각인을 시키는. 네. 근데 이 양태리님이 여기 써주신 그 드로잔과 레너드 경기가 제 지인도 거기서 직관했었거든요. 같은 경기를. 그래서 제가 지인을 캡처해 주려고 이 경기를 풀리 봤는데 이때 드로잔이 정말 카메라 레너드한테 약간 좀 비참하게 좀 이제 이렇게 스위칭 써준 다음에 그 토론토였을 때거든요. 그때 정말 드로잔이 이제 마지막에 뺏기잖아요. 뺏기고 그 덩크를 당하는 그렇죠. 정말 약간 안쓰러웠죠. 정말 안쓰러운 네네. 그 경기를 봤기 때문에 그렇죠. 뭐 드로자를 보면서 NBA도 하나의 생태계구나. 그죠. 이게 포식자가 있는 반면에 먹히는 놈도 있고 또 유튜브에 보면 비참한 드로잔 특집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드로잔도 세계 최고의 무대에서 잘하는 선수고 그렇죠. 세컨드 팀이었던 선수인데 뭐 너무나 잘하는 사람 만나면 이렇게 되더라고요. 네. 네. 페이버스는 그래도 좋은 커리어를 이어나가다가 오늘 드디어 은퇴를 선언하고 개짱 덩크를 쳐먹고 오늘은 네. 정말 슬램덩크를 좀 먹죠. 오늘 정도면 정말 정말 이 정도면 은퇴해야죠 본인이 정신병 부상으로 네. 가야죠. 이제 카와이의 올타임 리믹스에 항상 무조건 나오게 나오죠. 무조건이죠. 네. 무조건. 뒤에 미첼 표정까지. 그쵸. 와 이 형 농구 진짜 잘하는구나. 네. 그리고 그 덩크 할 때 그 조엘 엠비디도 인터뷰하다가 그렇죠. 자기 인터뷰하다가 오마이갓 그거 보고 그러더라고요. 오마이갓 봤냐고. 제가 심판이었으면 피스를 불었을 것 같아요. 엔드원. 왜냐면은 놀래서 훅 불었을 것 같아요. 너무 놀랬거든 나도 보다가. 그래갖고 제가 봐도 정말 명장면이 아니었나. 네, 아무튼 다음 댓글 야수장이님 저한테 이번 방송의 포인트는 가야이님은 영어가 훨씬 편한 사람. 그렇죠. 그렇죠. 제 영어 무지 잘하는 사람인데 그때 좀 놀랬습니다 스스로에게. 네, 초소방 구기짜다님 가야이님 오랜만에 나오셨군요. 영어계 KCP 덕분에 재밌었습니다. 야 이거는 거의 욕 아닌가요? 그래도 그래도 뭐 수비수상에 거기도 한표 올라왔어. 받았으니까. 그래도 좀 한다 정도 되는 거죠. 조금 한다. 네, MD님 르브론이 다음 시즌에 등번호를 23번에서 6번으로 바꾼다는 소식이 있는데 AD한테 이제 넘겨주려나요? 저지섰는데 라고 하셨는데 AD한테 넘기는 게 아니죠? 네. 제가 알기로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네네. 뭐 돈을 또 많이 벌겠죠 그걸로. 그러면서 예전에 이제 히트 시절 6번을 얘기하는데 굳이 바꾸려고 했었나? 뭐 심지어 드는데. 이렇게 또 바꿔주면 레이커스의 저지 판매가 또 이제 23번에서 6번으로 바뀌기 때문에 또 한 번 또 붕업이 되지 않을까. 그 금액이 이게 싼 금액이 아니기 무시할 때문에 수가 한 없잖아요. 몇백억, 200~300억 그렇죠. 이상 될 걸요 매출만 해도.
번호만 바뀌면 네. 맞아요. 거의 그래서- 몇백억 나오기 때문에 아, 정말 저는 이거에서 사실은 돈 소리가 들리긴 했었는데 예전에 호날두를 유벤투스가 영입했을 때 그 이적료를 유니폼 판매 하나로만 다 메꿨다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럴 수 있죠, 충분히. 네, 충분히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현명한 굉장히 그 경영적인 비즈니스적인 네, 접근이죠. 진짜. 접근이다. 아, 말씀하세요. 맞아. 옛날에 폴 조지는 자기가 유니폼 번호 바꾼 다음에 자기 수거해 갔는데. 아 그랬나요? 아 그렇죠. 남을 수가 있죠. 제가. 네, 그랬던 시절이 있었는데 인디애나에서. 역시 새 가슴이네요. 네. 그 이거 관련해서는 이제 올드 레이커스 팬들 오늘 사실 호수이님이 안 나오셨지만 예전에 그 에디 존스 선수가 6번이었거든요. 근데 네. 이 르브론 6번 달면서 좀 올드 팬들은 싫어하시더라고요. 사실은 샤 코비 전에는 에디 존스 팬들이 사실 레이커스 예전에 뭐 엘든 캠벨이나 예전에 선수들 진짜 좋아했는데 매직 존슨 이후의 시대에 그 중간 시대죠. 샤코비 전에 그때 향수가 있는 분들은 이 레이커스 르브론이 6번을 달아서 사실 정통성도 없는 선수인데 또 그것까지 또 해가니까 좀 짜증내 하시더라고요. 제가 인터넷 댓글 보니까 인스타그램 보니까 특히나 지금 가연 이걸 왜 얘기하냐? 호수님 에디 존슨 제일 좋아하거든요. 옛날에 맞아요. 좋아했죠. 심지어 그 호수님은 예전에 코비 브라이언트 초창기 때 그 에디 존스가 밀려난 것도 싫어하셨어요. 맞아요. 코비를 싫어했었죠. 그렇죠. 네. 왜 제가 갑자기 갑툭튀 나와서 네. 우리의 그 에이스를 그렇게 됐죠. 근데 어쨌든 뭐 오늘 안 나오셔서 제가 이렇게 요 정도까지만 욕하는 게 좋은 것 같아서 다행인 것 같아요. 다음 시즌 또 불편한 동거가 시작되겠네요. 그렇죠. 제가 오늘 그래서 뉴스에서 6번을 뺀 이유가 이 사람이 나온다 그래가지고 제가 댓글을 뺐는데 네, 안 나오셔서 제가 네, 호수이님이 그 행타임 한다 그러니까 네. 급하게 오늘 못 나온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원래 오늘 나오시기로 댓글을 했었는데. 보셨나 그렇죠. 보군요. 네. MVP 하드님 느바메냐 갔다가 황금보다 귀한 노래를 들었네요. 하든소울. 네, 오늘 방송도 너무 잘 들었습니다 하셨는데 이 노래가 뭐 하든소울 리믹스고 제임스 하든 피처드 바이 스티븐 커리라고 이 커리가 불러요. 커리랑 하든이랑 이제 서로 이제 랩하고 노래한. 그렇죠. 실제로 랩하고 노래하고. 네. 근데 커리가 되게 못 불러요. 네. 저도 이거 들어봤는데 네. 약간 뭐 짜집기 한 건 줄 알고 저는 그냥 장난식으로 올라온 노래인 줄 알고 저- 그게 아니네요. 제가 틀릴 수 있습니다. 저 유튜브에서 이게 연결돼 있어서 한번 들어봤는데. 네네, 저도 그 듣기만 했는데 노래 자체는 좀 네. 별로예요. 네. 그래서 황금보다 귀하다는 게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도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제가 네, 감사합니다. 네. 스미스방님, 폴신이시여 그거 노래합니다. 말하는 대로 하셨는데, 네. 아 제발 끝까지 노래를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정말. 그죠. 네. 또 끝까지 못하겠죠. 제가 볼 때는 지금의 발언이 나중에 남을 수도 있습니다. 아, 제 리믹스로 제가 끝까지 못하겠죠. 끝까지 못하겠죠. 하지만 말하는 대로 노래에다가 제가 합성해서 크리스폴의 파이널 MVP 인터뷰를 딱 해서 제가 벌써 또 설계가 들어가. 그렇죠. 이게 프리 샘플 디자인을 해야 되거든요. 네. 미리미리 제가 스토리보드에. 네, 주펠레 리믹스를 이제 그죠? 한번 이번에도 두 팀 시원하게 떨어졌더라고요. 네. 테너스랑 레이커스. 레이커스 네. 시원하게 보내드려가지고 네. 역시 내 친구다. 네. 좋은 사람이다. 네. 아 대단하신 분이에요. 네. 다음 댓글 10556242구님 탑 14 줄리어스 랜들 Anything is possible 요것만 남기시고 이제 가셨는데 그만큼 가야이님의 이 임팩트는 정말 무시를 할 수가 없었죠. 죄송합니다. 너무 셉니다. Anything is 네. possible. 네. 그걸 네. 못해가지고 제가. 네. 네. 스미스방님 미러키가 아주 80년대 느낌으로 경기 하나 가져오네요 라고 하셨는데 2개 가져왔죠? 네. 그렇죠. 에런 콩드님 유타 경기 보고 있는데 옆에 있던 와이프가 어머 저건 누구야? 농구 선수야? 옆에 하나 더 있네? 이러네요. 네. 역대급 노간지 동성 아재 듀오 잉글스 보얀 2차전을 접수하네요 하셨는데 그리고 또 프로만 보면 레지 잭슨이 슈레더죠? 예. 슈레더보다 더 위 아닙니까? 라고 하셨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네 어떻게 레이커스 팬분께 여쭤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레지 잭슨이 더 위냐고 더 말씀하- 위다. 아 네, 저는 프로만 아니라고 봤을 때. 생각합니다. 그놈이 그놈인데 이걸 쓴 이유가 뭐냐면 레지 잭슨이 지금 폭발적인 그쵸. 슈팅 감각을 있죠. 보여주고 있죠. 네. 네. 그냥 조금 컨디션 좋은 팀하드웨이 주니어라고 저는 생각하기 네, 때문에 네, 네. 그래도 슈러더는 그래도 뭐 준수한 포인트 가드, 솔리드한 포인트 가드 아닙니까? 네. 물론 프로 때는 의지도 좀 없었고 이번에 좀 비판받았지만 네. 레지 잭슨이나 슈레더는 이제 그놈이 그놈인 애들이 레지 잭슨은 사실 멘탈이 너무 흔들리는 사람이라서 지금 정도의 꾸준함이라는 건 정말 역대급 꾸준함이다. 라고 근데 저는 진짜 신기한 게
좀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 레직슨의 몸뚱아리와 운동신경과 스피드랑 이런 걸 보면서 왜 수비를 그따위로 못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 이유를 아시는 사람이 있네. 난 정말 저 BQ가 사람은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 BQ도 안 좋아도 어떻게 수비를 저렇게 못할 수 있을까라는 의지 아닐까요? 약간 제가 NBA에서 희한한 놈이 에네스 칸터랑 요 레지스 두 명이거든요. 둘 다 정말 수비를 잘할 걸 다 갖추고 있는데 네, 프로 공격도 꽤 되잖아요. 근데 음. 좀 신기하더라고요. 네. 이 정도는 하지 않는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열심히 해요. 레지스는 땀도 엄청 흘려. 근데 다 뚫려. 그러니까 말도 안 돼. 미첼이 그냥 갖고 놀더라고. 네. 지능인가? 근데 이 동롱 아재도 여기 잉글스와 보얀 옆에 요키치까지 네. 있으면 되게 재밌겠다는 생각이 그죠. 듭니다. 근육량이 한 10% 미만인 사람들인데, 네. 근데 그 잉글스랑 보얀이 그 얼마 전에 예전에 그 이렇게 지나가는 사진이랑 그 야구 선수랑 풋볼 선수들이랑 이제 라커로 와가지고 이제 같이 사인 받고 막 그런 사진인데 NBA 선수들이 전 지구상에 있는 운동 중에 제일 피지컬 좋잖아요. 그렇죠. 막상 딱 비교해 보면 잉글스가 덩치가 얼마나 크냐면 웬만한 메이저리그 선수들보다 훨씬 어깨가 넓더라고요. 훨씬 크고. 그럴 수 그래서 있지. 깜짝 놀랐습니다. 보그다노비치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 엠비드 같은 선수는 어떻게 보면 괴물이죠. 인간이라고 보기 어려운 피지컬이죠. 네. 듀란트 같은 네. 선수들. 그렇죠. 네. 콤보도 그렇고 대단한 선수들이죠. 네, 다음 댓글. 네, 어디까지 했었죠? 제가 슈레더까지 했었죠. 네, 네. 스미스방님, 폴 조지랑 모리스, 너무하다 니들 진짜라고 하셨는데 그때 당시에 좀 너무했죠. 네, 폴 너무했죠. 조지는, 네, 좀 네. 올라오고 있고요. 네, 블루곰님. 피펜 회고록이 11월에 출간한다는데 이 졸렬한 놈이 또 뭐라고 끄적였을지 모르겠지만 조던 파리로 돈 벌 것이라는 건 확신합니다. 개인적으로 사업처럼 폭망했으면 좀 시원하겠네요 라고 하셨는데 피펜의 개인적으로 뭔가 굉장히 악감정이 있으신가 보네요. 네. 아무튼 네, 저도 사실은 피펜을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그 오히려 라스트 댄스나 그런 그 이후에 아니면 호수이님을 통해서 듣게 되는 얘기들을 통해서 약간 조금 네, 이 사람에 대한 좀 정내미가 좀 떨어지긴 했어요. 네, 마음이 크진 않은 것 같아요. 네, 크진 않은 것 같아요. 네, 좀 못돼 먹은 아줌마처럼 좀 늙은 것 같기도 하고. 네, 요리 좀 못할 것 같아요. 시켜 먹을 것 같아요. 아무튼 다음 댓글 트리플스레님, 주인장님 역시 서부 파이널 예측을 댈러스로 레이커스로 하셨는데 역시 주인장님은 과학입니다. 네. 근데 워낙 또 NBA를 잘 아시고 농구 자체도 잘 아시고 좋은 분인데 이렇게 또 가끔 이제 사실 저도 똑같았어요. 이번에는 레이커스가 당연히 올라가 됐고 댈러스 뭐 2대 0에서 출발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누가 설마 이렇게 둘 다 집에 갈 줄. 사실은 그 제가 0대 0 때 예측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대 0 됐을 때 그렇지 이렇게 가야지 맞지 했는데 카와이 변수를 무시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리고 동부 파이널 예측은 지금 밀워키랑 필라를 예측하셨는데 이건 좀 주인장님은 이제 서부 유학파시니까 동부에는 이제 힘이 미치지 않으시는 걸로. 저도 영어가 그렇게 편한 스타일인데. 그렇죠. 이 친구도 영어 무지하게 잘하거든요. 어쨌든 그렇죠. 아무튼 요 동부는 아직 좀 또 가능성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건 한번 좀 보시죠. 알겠습니다. 오늘 또 예측을 하시겠죠? 그렇죠. 네, 하겠습니다. 그렇죠. 오늘이네요. 네. 네, MD님 서부 준결승 기준으로 33어시 3턴오버 포인트 갓. 네, 이때 이 준결승까지 그 시즌 시리즈를 이제 봤을 때 33어시를 하는 동안 턴오버를 3개밖에 안 한 크리스 폴에 대한 또 얘기를 해주셨고 MVP 하드님은 다음 주에도 혹시 가야 코인 진행할까요? 라고 하셨는데 방송 듣는데 카와이 코인과 폴신 코인에 대해서 한번 다뤄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셨고 카와이가 올해 우승의 MVP를 먹는다면 아마 이거는 이제 그 파이널 MVP를 말씀하신 거겠죠? 그렇죠. 폴신이 올해 우승 MVP는 부커이라는 거, 그 다음에 폴신이 우승의 파이널 MVP 이렇게 이제 3가지 안을 주셨고 요거 관련해가지고 이제 뭐 카와이가 과연 역대 몇 위로 올라갈지 또는 폴신이 몇 번째 카드 역대 몇 번째 카드까지로 올라갈 수 있을지에 대한 거를 좀 진행해달라라고 요청을 하셨는데 네, 꽃등심 같은 진행. 꽃등심 같은. 그렇죠. 꽃 등심 아닌가요? 그 꽃등심 같은 진행이 뭐죠? 사실 저 이걸 잘 몰라서. 가야님의 꽃등심 같은 진행. 뭔가 맛깔난다는 맛있는 얘기죠. 부드럽고 촉촉하게. 좋다는 거죠. 감칠맛 돌고 이런 그렇죠. 일단 기본적으로는 뭐 폴은 당연히 다룰 건데 카와이 레너드는 사실 좀 더 이따 다루겠습니다. 네, 사실 왜냐면 호수님이랑도 얘기해보고 우리 패널분들 얘기해봤는데 카와이 레너드가 만약에 우승을 하면 세 개 팀에서 3개의 파이널 MVP 받으면 우리가 지금 디베이트할 게 굉장히 복잡해져요. 그렇죠. 올타임 리더부터 시작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구단의 영구결번 될 건가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할 게 많죠. 카와이 띠 사실 클리퍼스 같은 경우 영구결번 저지가 하나도 없는 팀인데 과연 해줄까 뭐 이거 예를 들어서 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카와이 레너드는 제가 특집으로 한 15분 정도 할애해서 네, 제가 그때까지 이 코너가 없어지지 않는다면 네, 혹시 그럼 MVP를 받는다면 네, 그렇죠. 그때 한번 하겠습니다. 카와이는 조금 더 숙성시켜서 그쵸. 뽑는 자, 걸로. 지금 먹으면 조금 영해. 네. 네. 좀 영해. 빈티지 올려야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뭐 요청하셨던 것에 하나는 또 이제 이번에 이번 방송에 그쵸. 이제 한번 다룰 네. 거기 때문에 네, 들어주시고. 근데 그 코너 제목이 가야 코인이 맞는 건가요? 공식 가야 코인으로 하려고 했는데 네. 그때 제가 Anything is possible 절어버려가지고 뭔지 고민인데 뭐 여러분들이 가야 코인 해주시면 Anything is possible이 더 낫지 않나요? 저는 그게 더 그게 할 때마다 지금 와닿겠어요. 제가 입수가 와가지고 지금 Anything 이렇게 돼가지고 조금 저의 입수가 와서 죄송한데 가야 코인으로 하는 걸로. 네. 입스 네. 좋은 선택이에요. 네, 그렇죠. 단어가 감칠맛이 장난 아니죠. 네. 버켓볼리가 좋네요. 그렇죠, 그렇죠. 꽃등신 같네요. 내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네. 꽃등신 같네. 네네. 스미스방님, 애틀은 필라 백업 멤버한테 털리고 덴버는 요키치가 그렇게 활약해도 참 안타깝네요. 올 느바 기자 이제 18인 투표에서 버틀러의 세컨에 대한 논쟁이 많은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라고 하셨는데 아마 이게 디펜시브 세컨 팀에 이제 버틀러가 들어간 거에 대해서 뭐 얘기가 좀 그쵸. 있었나 네. 봐요. 있었나요 실제로? 저는 사실 뭐 잘 못 보긴 했는데. 뭐 그런 얘기 있었죠. 버틀러가 출장 경기가 올 시즌에 많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완전히 뭐 풀경기 출전 아니었고 부상도 많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약간 과연 세컨까지 이제 얘기될 정도냐라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고 국내 여론에 뭐 제가 봤을 때는 해외 여론에서는 뭐 다 인정을 하는 분위기였던 것 같고 그것도 역시나 팬들의 그 분할 아니었을까. 그렇죠. 사실 뭐 사이볼도 세컨하는 마당에 버틀러 정도면 저는 충분히 세컨 들어갈 만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프롭에서 이제 완전 수입으로 그냥 바로 떨어지는 그렇죠. 거에 대한 임팩트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팀의 리더로서 그렇게 떨어진 거에 대한. 그런 영향이 없지 않겠죠. 네. 그렇죠. 더 이상 하실 말씀들 없으시죠? 네. 없습니다. 없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스미스방님, 야니스의 박스아웃. 네, 관련된 이거 이제 아마 그 어빙과 관련된 네, 그 4차전에서 네, 했죠. 그 말씀이신 것 같고 스미스방님께서 또 요키치가 나가리가 되네요. 퇴장이라니 덴버 시리즈 이렇게 끝나나요?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끝이 났죠. 네. 근데 많이 세게 때렸어요. 요키치가 약간 뭐 이렇게 씌인 것처럼 막 아예 팔을 후리더라고요. 이게. 그게 그 전부터 콜이 조금 그 유키치가 불만일 수 있는 포지션들이 쌓여갖고 그죠. 거기서 이제 사실은 그게 얼굴이 살짝 스치지만 않았으면 약간 스틸이 될 수도 있었던. 그렇죠. 공만 또 기가 막히게 또 치긴 공만 치긴 쳤어요. 근데 너무 세게 쳐. 맞아. 정말 또 약간 그게 대상이 또 맞은 사람이 카메론 제일 페인이요. 불쌍해 보이는 네. 그렇죠. 페인이잖아요. 얼굴 자체가 굉장히 이렇게 불쌍해 보이는 페인의식에 있는 얼굴이라서 아마 굉장히 좀 더 이렇게 괴롭힘 당한 얼굴이라서 근데 그쵸. 끝나고는 이렇게 화해도 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MVP를 받은 선수가 수입을 당하기 직전이라면 뭐 이해한다고 표현하면 좀 너무 잔인하지만 뭐 잔인하지만 이해한다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네. 사실 좀 짜증날 것 같아요. 네. 수입이잖아요. 사실. 그렇죠. 네. 네. 근데 유키치가 착하다고 느낀 게 그렇게 하고 나가다가 그렇죠. 미안하다고 돌아와서 그런 마음은 아니었다. 이렇게 페인한테 얘기를과 눈짓을 주고 나갈 때 참 쟤는 인성이 그래도 그렇죠. 저 괜찮구나. 그 영상을 여러분 봤는데 0.1초 정도 페인이 살짝 긴장하더라고요. 다시 올 때 왜 나한테 오지? 그 특유의 그 약간의 그 이렇게 또 때려? 네, 느낌으로. 네. 왜 또 때리나 이래서 했는데 미안하다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용서해줬더라고요. 바로 괜찮아 그런 재밌었습니다. 아주. 그러니까요. 네. MVP 하드님, 새벽 경기라서 아침에 일어나 어빙의 부상 장면을 봤는데 너무 가슴 아픕니다. 저도 새벽에 왔습니다. 네, 부상도 NBA 경기의 일부다라고 말하지만 오늘 부상은 너무 가혹하네요. 부디 어빙이 큰 부상이 아니길 바라고 큰 부상이더라도 좌절하지 말고 다음 시즌까지 푹 쉬고 복귀했으면 좋겠네요라고 하셨습니다. 네, 이제 뭐 어빙까지 이제 뭐 부상으로 나간 마당에 이제 사실은 네츠에는 이제 듀런트밖에 거의 남아 있지 않죠? 조 해리스 정도. 네, 말고는 뭐 네, 사실 저 그러십니까? 불꽃 그리핀이 있는데. 그렇죠. 그리핀 있죠. 불꽃 그리핀이 네네. 있죠. 올타임 안에 들만한 활약을 하고 있죠 지금. 줄리어스 랜드로보다 위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또 그리핀의 경기력이 또 기대되는 네츠 경기가 될 것 같고요. 네. 다음 블루원님, 블루곰님이랑 비슷한데 블루원님이 또 달아주셨고
TMI이긴 한데 네, 제리 웨스트 우승은 한 번 했습니다. 1972년도에 그렇죠. 네. 준우승하고 파임을 받은지라 그 임팩트가 세서 웨스트가 우승을 못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기는 한데 그 시즌이 그 유명한 엘진 베일러의 은퇴 후 우승한 시즌입니다. 시즌 맞아. 중반에 엘진 베일러 옹께서 은퇴하시는 결국에는 반지 못 받고 근데 그 해에 이제 우승하셨죠. 네, 스미스방님 폴이 과연 그 기나긴 저주를 깰까요? 라고 하셨는데 이건 좀 더 두고 봐야겠죠. 네. 스미스방님 이 시리즈도 박터지게 싸우네요. 다만 엔비디의 부진이야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시몬스 네가 까먹은 자유투만 넣어줘도 라고 하셨는데 네. 이 스미스방님은 사실은 보실 경기가 너무 많은데 이런 것까지 신경 쓰실 여력이 없을 것 같고 물론 버틀러 그 마이애미 히트가 떨어지긴 했지만 네, 좀 다른 재밌는 경기들을 좀 챙겨보면서 이제 약간 좀 정신 건강을 채우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네네. 네. 근데 그 요번에 사실 요번에도 그렇지만 지난번에 나왔죠. 벤 시몬스의 그 해거 시몬스 맞죠. 작전은 4쿼터만 되면 좀 기대돼요. 약간 재밌어요, 재밌어요. 은근히 이 시리즈 요소인 게 나올 것 같은데 요번에 안 하더라고요. 근데 요거는 재밌을 것 같아요. 벤 시몬스의 그 잘생겼지만 긴장한 표정 너무 재밌네요. 네. 그 자유투 할 때마다 그 벌어지는 왼쪽 팔꿈치 그쵸. 정말 네. 밀어 넣어주고 싶네요. 가서 잡아주고 싶네요. 약간 네. 오펜스 파워를 유도하는 듯한 그 자유투 할 때 팔이 벌어지는데 도대체 이 친구의 그 자유분방한 슈폼은 고쳐지지가 않네요. 네. 많이 아픕니다. 거의 네. 350억 이상 받는 그쵸. 선수인데 네. 안타깝네요. 네. 네. 야수장이님 결국이라고 하셨는데 르비 결국 번호를 바꿨다라는 소식이고요. 그쵸. 네. 네. 스미스방님 저도 모르게 신임이 오우 쉣라고 하셨는데 이제 카와이가 페이버스를 이제 인어 페이스에 덩크를 찍어버리는 대단했죠. 그 영상입니다. 네, 아주 정말. 좋은. 플레이오프 최고의 덩크였습니다. 올해 정말 아직까지는. 네. 공중에서 거의 사살되는 느낌으로 거의 끝나고 내려왔을 때는 거의 숨이 붙어있지 않는 듯한. 네. 그렇죠. 옛날에 빈스 카터가 무통볼 한번 몸에 부딪힌 다음에 하는 부딪힌 거 그죠. 그때는 네츠 때는 이제 알론조 모닝. 알론조 모닝. 알론조 모닝 때도 했죠. 모닝 루키 때도 했고. 네. 네. 근데 거의 그 정도의 느낌이었던 거죠. 저는. 그렇죠. 네. 정말 그 인유어 페이스라는 정말 네, FM 정말. 같은 네. 파워와 뭐 높이와 모든 게 완전히 대단했습니다. 손이 정말 크더라. 전 그것도 그건데 그 다음에 페이버스가 공을 준 다음에 그 오닐인가요? 라이스 오닐인가? 네. 로이스원이. 네. 로이스 오닐네. 네. 하마터면 또 공 잃어버려가지고 그쵸, 또 그쵸. 턴오버 할 뻔했던 거. 그쵸. 정말 정신 나가 저 있는. 밖으로 던진 줄 알았어요. 그냥 나 못하겠다. 에이씨 이러면서. 네. 그럴만합니다. 네. 댓글은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네.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또 행타임 해드렸는데, 네. 댓글 남겨주신 모든 분들 역시나 또 감사를 드리고 다음 주에도 제가 만약에 또 참석을 한다면 행타임을 또 해서 같이 댓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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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랜만에 또 행타임 들어보니까 너무 좋네요. 좋네요. 네. 네. 고생하셨고요. 네. 그 다음은 저희가 이제 팀들이 많이 압축이 됐죠. 그래서 이제 그 향후 이번 주 진행됐던 경기 간단한 리뷰랑 그다음에 향후 전망에 대해서 그냥 패널들 분들끼리 좀 토론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순서대로 그냥 동부부터 먼저 이야기를 드릴게요. 그래서 먼저 지금 치열하게 접전으로 가고 있는 필라델피아와 애틀랜타부터 좀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부터 그냥 시작을 하자면 저는 네. 사실 네. 애틀랜타랑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갈 거라고는 사실 생각을 안 했거든요. 당연히 그냥 쉽게 애틀랜타 손쉽게 한 경기 정도 내주고 그냥 쉽게 이기고 넘어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지금 이렇게 접전으로 가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필라델피아가 원래 1번에 대한 수비가 조금 약했던 거는 계속해서 있어 왔었어요. 그러니까 지난 시즌이나 지지난 시즌에도 1번의 득점력 높은 가드들의 방어에 있어서 약간 조금 미흡한 점들이 있기는 한데 근본에도 역시나 그 트레이 형을 계속해서 제어해내지 못하고 그로부터 파생되는 공격들을 제대로 막아내지 못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아무래도 이렇게 끌고 오게 되지 않았나. 선수들이 한 번씩 절 수는 있는데 지속적으로 공격력이 절어주는 시몬스에 대한 처리 방법에 대한 것도 한 번은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네. 안타깝습니다. 네. 네. 저는 근데 이 경기는 사실 부상인 것 같아요. 부상하고 엔비드 두 개. 왜냐면 엔비드는 지금 이 상황을 타개해야 될 의무감이 있는 선수의 레벨이고 지금 두 경기 완전 저렇고 현재 몸이 안 좋다고는 하더라고요. 뭐 무릎 쪽이 안 좋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어쨌든 그가 가진 어쨌든 팀에서의 무게 역할을 고려했을 때 이 부분을 타개해 나가야 되고 사실은 데니 그린이 이제 사라진 게 좀 크죠.
약간 스페이스에서 어쨌든 중요한 순간에 3D 역할을 해줬던 데니 그린이 좀 아무래도 이제 부상으로 빠지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쨌든 공간에서 파생되는 외곽에서 파생되는 공격력이 하나가 주니까 조금 공격력이 좀 너무 단조로워지고 있는 것 같다. 네. 그렇고 페인트 안에서 엔비드가 이제 없어졌죠. 3, 4차전은 사실은 페인트 안에서의 파괴력이라고 볼 수 있는 플레이가 없으니까 거기서 지금 엔비드가 헤매고 있는 건 아닌가. 이게 좀 네. 비교를 해보자면 예전에 그 2000년대 초반 그 레이커스 파이널에서 2001년인가요? 그 앨런 아이버슨이 이제 무통보와 함께 네. 에런 맥키랑 함께 이제 그 파이널 올라왔을 때 1차전을 홈에서 일격을 당했거든요, 사실. 맞아요. 그거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트레이 영과 카펠라 이런 선수, 특히 트레이 영이 터졌고 어쨌든 필라델피아가 일격을 당했는데 2차전부터 오케이 우리의 레벨대로 하겠다 해서 이제 벤 시몬스와 엔비드와 또 완전히 어떻게 보면 박살을 냈는데 개인적으로 이제 3차전까지야 뭐 가비주를 갔잖아요. 그리고 2대1 앞섰는데 오늘 경기가 참 그 레이커스 그 뭐 필라델피아 예전 경기와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초반까지는 18점 차로 리드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거기까지는 엔비드가 사실 굳이 저렇다고 보기는 어렵고 잘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후반. 이 후반에서 최근 플레이오프 25년 이래로 최악의 슈팅이 나왔습니다. 엔비드라는 선수가 고효율 선수인데 12개의 야투를 쏴서 0개. 그죠. 성공을 아예 못하고 무득점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거 특히 마지막 자체가 포지션. 마지막 포지션도 어이없는 레이업 그죠. 날려버린 정말 거면 그 말도 안 되는. 따지고 보면 물론 이제 트레이 형의 대단한 어시스트 능력과 사실 그 본인한테 집중된 수비를 분산시키는 활약도 했지만 필라델피아가 다 잡은 경기를 어떻게 이런 경기를 할 수 있을까? 마가시인 경기 안 했는데 물론 뭐 몸 상태도 안 좋고 뭐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전 좀 재미를 떠나서 좀 의아했던 시리즈가 아닌가 지금 동률 아닙니까 사실? 그래서 좀 의아했던 시리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사실 카펠라가 3차전부터 조금 그 엔비드를 제어를 좀 잘 그러니까 1, 2차전에 비해서는 좀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약간 그래서 카펠라가 정말 가동기가 좋구나. 그렇죠. 다시 한번 느끼게 됐고 엔비드가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후반에도 좀 저렇지만 이게 3차전 때도 그렇게 슈팅 효율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서 그렇죠. 이 부분은 엔비드가 그러니까 필라델피아가 전력상 더 우인 거는 확실한 것 같은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 카펠라의 수비력은 대단한 것 같아요. 네. 무릎 아픈 엔비드는 제어가 가능하고 그러면 벤 시몬스가 사실은 뭐 우리가 해봤자 의미 없는 얘기지만 네. 벤 시몬스가 받쳐줘야 될 부분을 전혀 뭐 사실 의미 그거 없는. 뭐, 네. 근데 마지막 포지션 레이업은 좀 어처구니가 없긴 했어요. 그렇죠. 사실은 허무하게 저는 끝났죠. 노마크라고 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약간 어떻게 보면 노마크까지는 아니지만 다 뚫어냈죠. 이게 이제 끝났다. 라는 근데 갑자기 풋내기 슛을 사실 농구 처음 하는 약간 네. 뭐 그런 사람들이 흔히 범하는 골밑슛에서 갑자기 홈런 치는 네. 그런 플레이를 조엘 엠비드라는 슈퍼스타가 했다는 게 좀 느껴지지 잘못 봤나 이런. 의아했죠. 네. 네. 전 그 뒤에 팔로우업 가는 그 시몬스가 그 골대에 블락 당하는 거를 그것도 진짜 그거는 쟨 뭔가 알아. 그거는 물론 크게 기대를 하면 안 되는 건 아는데 그런 것까지 미워 보이더라고요. 이게. 그럴 수 있죠. 충분히. 솔직히 NBA에 자이언 윌리엄슨이나 예를 들어서 뭐 최근에 뭐 에이튼 같은 선수들이 손이 좋잖아요. 그렇죠. 호수님도 얘기해. 바로 윈드밀이에요, 거기서 그냥. 그거 그죠 바로 뭐 윈드밀까지. 근데 사실 두 명 다 7풋에 가까운 선수가 한 명 홈런 치고 한 명은 링에 찍히고 이게 뭐하는 둘이 700억 이상 받는 선수가 그 중요한 포지션에서 뒤에 트레이 형이 웃더라. 그게도 뭔가 바보 두 명이었습니다 막판에. 사실은 뭐 여기 필라델피아의 거포가 이제 두 명밖에 없잖아요. 사실 엔비드랑 이제 토바야스 헤레스밖에 없는데 그렇죠. 헤레스야 뭐 사실은 막 준수하죠. 그래도 준수하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뭔가 이렇게 백업하는 느낌이지 뭔가 이끌고 나가는 느낌은 아니에요. 그렇죠. 이끌고 그렇죠. 나가는 애가 엔비드 하나인데 그렇죠. 엔비드가 저랬을 경우에 그 백업 플랜이 전혀 없다라는 게 사실은 요즘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아무튼 외곽 효율이 좀 덤만 더 올라가면 사실은 두 팀의 객관적 전력 차이에서 사실 좀 필라델피아가 우위라고 보여지는데 이게 외곽 효율이 좀 뭔가 시원하게 가지. 네, 뭐 그렇죠. 코마즈인가요? 코르크마즈. 코르크마즈. 네. 코르크마즈라고요 이름이? 그냥 이름이 코르크예요? 아니 아니야. 코마즈는 코마즈 아니야? 코르크마즈. 코르크마즈. 네, 맞아요. 네. 그런 이름을 쓰는군요. 이게 어쨌든 근데 터키 분이고. 그렇군요. 되게 죄송합니다. 잘생겼어요. 네, 봤어요. 그 얼굴은 아는데 잘생기고. 예. 뒤에 코마즈라고만 돼 있고. 잘생기지 않았으면 저분이 언급하지 않습니다. 코르크든 뭐 나발이든 잘생겼기 때문에 우선, 네. 네, 어쨌든 그분의 슈팅은
감각은 괜찮아요. 나머지가 조금 애매하네요. 참 슈터들이 안 그러니까 그 잠재력 같은 그러니까 잠재력을 가진 애들이 몇 명 있는데 그게 참 안 터지는 그쵸. 게 답답하기도 하고요. 저도 오늘 모처럼 경기를 봤는데 경기 자체가 되게 재밌었고 특히 이제 승부처였던 3쿼터에 저는 눈에 들어왔던 게 이제 애틀랜타가 템포를 엄청 끌어올리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존 콜린슨 선수는 그렇죠. 그 에너지 레벨로 이렇게 팀을 달궈내는 게 엄청 인상적이었고 그리고 저는 사실 스타팅 5는 아까 주인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필라델피아가 앞섰는데 벤치 뎁스는 오히려 애틀랜타 좋지 않나. 그렇죠. 루일과 갈리날리가 같이 나오니까 외곽이 막 터지면서 이게 순식간에 경기를 따라잡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체 효율은 사실 필리도 좋았는데 그 비교 우위로 좋았는데 애틀란타는 결정적인 순간 특히 이제 그쵸. 역전에 가는 과정에서 훨씬 더 좋은 플레이한 것 같고요. 닥 리버스 감독은 사실은 슈퍼스타를 제외하고 고만고만한 애들 잘 다루는 감독인데 희한하게 좀 슈퍼스타 2명이 절대 다른 대안이 클리퍼스 때도 그랬지만 그렇죠. 좀 부족하지 않았나. 다른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았나. 네. 그럼 이제 패널분들은 이 시리즈는 어떻게 보시나요? 누가 올라갈 걸로 보시는지? 필라델피아가 올라갈 네. 것 같은데. 저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애틀란타가 지난번 제가 필리 얘기했나요? 제 기억이 잘 안 아니요, 나는데 애틀란타 저는 말씀하셨어요. 애틀란타. 네. 왜냐면 기억합니다. 애틀란타의 그 어떤 이런 작은 조합들 물론 알고 있습니다. 그 로스터 뎁스는 차이가 나는데 무릎이 굉장히 지금 불편해한 상태고 우리가 다 리포트를 보진 못했지만 벤 시몬스가 전혀 받쳐주지 못하고 뭐 전혀를 하면 제가 볼 때 25점 이상 넣어야 될 플레이오프 시리즈인데 거기에 몸시다 보니까 애틀란타가 일격을 한번 하지 않을까. 지금 오늘은 질 경기였습니다, 사실. 그렇죠. 근데 애틀란타가 이런 경기에서 이긴 팀들은 언더독 팀은 올라옵니다. 제 경험상. 이 기세를 기세가 밟았어요. 이거는 네. 왜냐면 필리가 오늘은 정말 나의 시인 경기거든요. 특히 엔비디 입장에서 아무리 무릎이 아파도 빠지지 그렇죠. 않는 이상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사실 그리고 카펠라가 잘하지만 엔비드 제어하기는 쉽지 않죠. 쉽진 않죠. 쉽지 않죠. 근데 자신감을 얻었고요 분명히. 제가 볼 때 7차전 끝에 트레이 형의 기가 막힌 세레모니를 제가 그때 얘기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제일 구린 세레모니 하나 나올 것 같고 초크 세레모니 하나. 네, 7차전까지 갈 것 같습니다. 네. 개인 생각입니다. 저는 7차전에 필리. 7차전 빌리. 네. 네. 팬심으로 그냥. 저도 사실 애틀란타 굉장히 별로 안 무서웠는데 이제 오늘 경기 보고. 트레이형은 너무 무섭더라고요. 네. 사실. 여기서 파생되는 게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렇죠. 맞아요. 네. BQ가 높은 선수예요. 네. 그래서 저는 게임 7에 필리 그냥 팬심으로. 주인장님은 필리. 아 네. 어렵네요. 네. 어려운데 주인장님의 발언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사실 그렇죠. 우리는 격가지고 지금 모든 토토 모든 사람들이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하이라이트 코너. 네. 그래도 필라델피아가 올라가지 않을까요? 아. 필라델피아 올라갈 것 같고. 혜인님의 탄식. 네. 내년 네. 로스터를 어떻게 짤지에 대한 거는 좀 찾아봐야겠네요. 감독 잘리나요? 네. 근데 일단은 모르겠어요. 애틀란타가 분위기 타는 건 맞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그 아까 그 마법사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콜린스의 그런 에너지는 확실히 좋긴 한데 사실 저는 1차전 일격을 당한 후에 벤 시몬스가 트레이 형을 지금 제어하는 게 뭐 수치상 득점이나 이런 부분, 어시스트나 이런 부분이 트레이 형이 많아 보일 수 있으나 경기의 페이스 조절이나 이런 거에서 벤 시몬스가 억제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그렇죠. 하거든요. 그거는 그래서 명백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애틀란타가 파생되는 공격력의 한계가 분명 또 나올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제 엔비드가 만약에 조금이라도 높은 레벨의 선수라면 이제 2경기 정도 증명을 해내지 않을까 라는 생각 때문에 필라델피아가 게임 6에 정리되지 않을까. 네. 픽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주인장님이 우리가 맨날 뭐 말해서 그렇지 승률이 70%가 넘으세요 사실. 근데 그 임팩트 있는 경기를 우리 그 청취자들 해서 그렇지 그 조금 저도 갑자기 바꾸고 싶긴 한데 재밌는 거는 내년도 연봉을 봤을 때 이 애틀란타라고 하는 구단은 20밀이 넘는 사람이 20.4밀인 갈리날리밖에 없거든요. 지금 모든 선수가 17, 18밀 심지어 훨씬 더 못 미치는데 이런 팀한테 이번에 슈퍼스타 레벨로 도약한 필라델피아가 진다는 거는 사실 뭐 굉장히 창피한 일이죠. 그렇죠. 진짜 정말 솔직히 특히 오늘 같은 경기에 졌다는 거는 필립 팬들한테 혼나야 될 경기 아닌가. 네, 앞으로 이 선수의 미래를 봤을 때도 혼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길 거면 다시 한번 정신줄 잡고 해야 되지 않을까. 동의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다음 경기가 그래서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아마 피 튀기는 경기가 예상이 그렇죠. 됩니다. 네. 다음은 저희가 미러키 브루클린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이게 변수가 많이 생겼죠. 변수가 생김으로 인해서 시리즈 향방이 좀 미궁속으로 빠졌는데 요 두 팀은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은 뭐 다 보셨겠지만 이대영의 그 리드 상황 이제 그 브루클린이 할 때까지만 그 리드 할 때까지만 해도 케빈 듀란트라는 선수가 NBA에서 지금 다 잘하지만 혼자 독보적으로 잘하는 거라는 걸 다 인지했잖아요. 그쵸. 뭐 카이리 어빙은 또 카이리 어빙 했다라고 하는데 2차전까지야 뭐 그렇다 치고 3차전에서도 굉장히 리드를 했습니다. 사실. 그죠. 여기서 이제 어쨌든 마지막에 그 안일한 경기 운영과 사실은 미러키가 좀 더 터프하게 나오면서 마지막에 이제 어떻게 보면 경기가 엉망인 게임이긴 했지만 마지막에 또 슈퍼스타가 되고 싶은 우리 또 브루스 브라운 선수가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그쵸. 내가 영웅이다. 이 슛을 개떡 같은 슛을 시전하면서 마의 경기가 제가 아까 얘기 들은 아틀란타의 마의 경기가 미러키는 브루클린 시리즈는 3차전에 나오지 않았나. 그래서 그 경기가 저는 굉장히 분수령이라고 생각하고 4차전은 분수령이다 보다는 향후 이제 남은 시리즈를 향방을 결정짓는 카이리 어빙의 부상 또 제임스 하든의 복귀하지 못한 5차전 그러면서 개인 생각에는 벅스 인 6가 되지 않을까 네, 조심스럽게 지켜봅니다. 네. 네. 다른 분들은 어떠신가요? 저도 사실 똑같습니다. 네. 네. 게임 6의 벅스. 그렇죠. 네. 왜냐면 PJ 터커가 듀란트를 굉장히 짜증나게 수비를 잘 하더라고요. 또 나름. 그래서 그런 것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사람들을 돌아가면서 쓴다든지 아니면은 제가 그 욕설하면서 썼던 그 친구 누구죠? 무슨 턴? 미들턴? 미들턴. 코빙턴 그 새끼. 그렇죠. 미들턴. 욕하니까. 미들턴이 갑자기 또 이제 살아나 주면서 네. 벅스가 좀 더 유리해지지 않았을까? 미들턴도 있네요. 네. 플레이오프 M. 네, 미들턴. 네. 그랬나요? 여기까지 제가 막 무슨 못밥턴 뭐 이러고 있었는데 초반에 개절었죠. 그쵸. 네. 지난주에 그 가성비 탑 리스트들 발표해 주셨잖아요. 제가 병신 리스트 나열드렸는데 그 중에 지난주에 있었죠. 미들턴이. 그냥 가성비였죠. 네. 네. 아직 근데 어빙이 얼마나 그러니까 빠져 있을지에 대한 것들은 아직 안 나왔어요. 발표가 안 안 나왔죠. 된 거죠. 네. 원래 이쯤 되면 이제 뭐 몇 주 이렇게 나오는데 네. 그렇죠. 스프레인 앵클이 평균 제가 볼 때 2, 4주인데 나오기 어렵지 않을까요? 네, 나와도 크게 뭐 어빙의 그 아하. 어떤 슬래셔적인 어떤 그런 장점이 살아날까 모르겠습니다. 네. 주인장님 생각 어떠신가요? 근데 저는 그 이런 예측하면은 네네. 그런 거 없어요. 집에 간 다음에 내가 이 말을 안 했다. 네네. 그게 지난 변함 예측할 때 PJ 터커였던 것 같거든요. 제가 놓치고 얘기 안 했던 게. 저는 네네. 미러키를 찍었었는데. 네네. 근데 확실히 이 정도라도 듀란트한테 견제를 줄 수 있는 그렇죠. 선수가 팀에 있다라는 게 얼마나 행운인 건가라는 부분. 그러니까 그렇죠. 제어를 못하는 건 맞는데 듀란트를 네. 이 정도라도 좀 뭔가 거슬리게 짜증나게 하는 선수가 팀에 있다라는 게 참 행복이고. 그렇죠. 물론 뭐 코너 3점도 괜찮으니까. 네네. PJ 터커는. 그리고 여기서 이 어빙이 부상인데 뭐 하든이 없는 거랑 저는 어빙과 하든이 없다면 뭐 그리핀이 뭐 어떤 난리를 치던 뭐던 간에 사실 미러키가 그냥 사실 원사이드 게임 되지 않을까. 왜냐면 화력의 차이가 확실하고 그리고 또 주루 홀리데이가 경기 조율을 그래도 프로 내내 항상 좀 냉정하게 유지해가고 있기 때문에 꾸준하죠. 네.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벅스가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시리즈 뭐 개인적으로 좀 눈살에 찌푸러졌던 거는 어빙이 부상이 있었던 4차전에서 제 개인 판단입니다만 현지에선 별 얘기는 없더라고요. 그렇죠. 그 스카포스터 심판도 있었는데 굉장히 홈콜이 심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어빙의 부상에 그래서 더 팬들이 터진 이유가 너무 심하게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미러키 벅스와 브루클린 네츠 선수들 사이 파울콜이 좀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입니다만 개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4차전까지 물론 어빙이 부상 당했 뭐 그것 때문에 부상 뭐 진 건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미러키의 터프한 공격과 수비에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면 네츠 선수들은 사실 케빈 듀란트 선수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노네임에 가까운 선수들인데 이걸 이겨낼 수 있을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네. 듀란트가 아무리 잘해줘도 그렇죠. 저는 디니디가 뭐 지금 뭐 코인 채굴하러 갔는지 사실 소식이 안 들려가지고 찾아봤는데
ACL이 다쳤었군요. 네, 그렇죠? 네, 네. 완전 나갔습니다. 네. 3일 전에 뜬 기사를 잠깐 확인해 보니까 네네. 만약 파이널을 가게 되면은 복귀에 복귀하고 싶다. 대한 네. 그거가 있었던 것 같은데. 맞습니다. 네. 뭐 이제 피펜 회고록 같은 거죠. 그냥. 그렇죠, 그렇죠. 네. 워리프로 나온다면 뭐 네. 썼다 뭐 이런 네. 거죠. 네. 내가 해라면 날아갔으면 그쵸. 좋았을 텐데 네. 네, 느낌으로. 코인 관리 잘 하길 바랍니다. 네. 아쉽네요. 이럴 때 디니디 같은 선수라도 한 명 있어주면 참 든든할 텐데. 근데 이제 많은 현지 팬들의 댓글 같은 거 보면 현지 뉴스는 아니고요. 제임스 하든의 부상을 되게 약하게 얘기한 분들이 있더라고요. 스프레인 앵클이랑 나올 수 있다. 햄스트링이랑 네. 사람들 생각에는 햄스트링 뭐 좀 뭐 그거 좀 아니야라고 참지 하는데 이런 느낌. 심지어 염좌의 그 종류 중에 하나고 이 햄스트링을 그 당하면 고통이 골절이랑 맞먹는다고 해요. 어. 이 허벅지 사타구니 쪽 이쪽 햄스트링이.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하든이 꽤 심각해가지고 제가 볼 때는 이 하든 어빙은 이 시리즈는 아웃된 거지 않나. 다음 라운드 갈도 뭐 조금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개인적으로. 아, 여기서 그냥 택도 없는 게 나오는 거죠. 예, 브루클린이 이제 택도 없다고 시즌 초에 말씀하신 게 이제 이렇게 정리가 그렇죠. 되는 거죠. 제가 그때 얘기한 네. 이제 내일 리딩 가드는 마이크 제임스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네. 그때 볼 때 브루스 브라운 네. 얼마나 해줄지 한번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또 부상이. 네. 10일 계약 선수가 NBA 그 컨퍼런스 세미 컨퍼런스 파이널에서 25분 뛰는 기적을 여러분께서 맛보는데 얼마 전에 수 채우려고 콜업된 선수가 네. 그쵸.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듀란트 선수가 얼마나 해줄지 듀란트가 근데 가능한 이유는 자 제가 응원을 오랫동안 했던 르브론도 예전에 보스턴 셀틱스 6차전에서 혼자서 씹어먹지 않았습니까? 남들의 도움 거의 없이 물론 선수들이 달랐지만 뭐 듀란트가 또 내일 또 어떤 경기를 보여주는 거 홈이고 그렇죠. 한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아 근데 네. 듀란트가 만약에 5차전을 잡는다면 듀란트가 커리어에 혼자 씹어먹는 경기는 없거든요 사실. 그쵸.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뭐 예를 들면 뭐 옛날 그렇죠. 클리브랜드랑 2007년에. 디트로이트 할 때 뭐 침공이나 뭐 옛날에 보스턴이랑 클리브랜드 마이애미였나요? 마이애미죠. 마이애미 때 네. 6차전 때 그냥 그 무덤 부릅뜨고 완전 그렇죠. 폭파시켜버린 그런 정말 히어로 경기가 안 나오면 또 듀란트 역시도 그렇죠. 뭐 네. 참 부담일 거예요. 자기의 네. 시그니처 관계 필요해요. 그러니까 파이널 그쵸. 때 3점 2방 넣고 르브론 앞에서 뭐 그런 골스 때 워리어스 시절에 그것도 중요하지만 주인장이 말씀하신 대로 그 듀란트가 한 번 정도는 그런 경기가 필요한 게 왜냐면 내일 아침에 할 경기는 누가 봐도 사실은 미러키 입장에선 누가 공격을 다 할 때는 뻔하잖아요. 그렇죠. 케빈 듀란트밖에 뭐 할 사람 없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다 아는 이겨내는 상황에서 거냐. 이겨내는 거. 르브론도 했기 아, 때문에 네. 그 급의 선수들은 해야죠. 네. 왜 그러냐면 이렇게 다들 얘기해요. 그러니까 역사상 득점의 효율이나 득점을 생산하는 능력이 가장 최고다. 공격 기술이 가장 많다. 이 사람의 공격력만큼은 사상 최고다. 뭐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들 그쵸. 했었는데 그쵸. 자 그러면 얼마나 폭발력을 보여줄 거냐. 이제 또 상대방의 디펜시브 퍼스트 팀이 2명이나 있는 상황에서 그럼 이걸 얼마나 보여줄 거냐. 이거는 또 내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그 급에 있는 선수들이 했잖아요. 네. 그쵸? 디펜시브 최고의 팀들을 상대로 음. 누가 봐도 내일 뻔한 게 누가 해야 될지 뻔한 상황에서 해야 되니까 주인장님 말씀대로 내일 만약에 듀란트가 절면은 뭐 이 친구의 평가는 하나 좀 내려가야 되지 않을까. 제가 폄하하는 게 아니라 네. 중요한 게 개인적으로 그렇게 영웅이 생각해요. 그때 나와야죠. 네. 네. 그러니까 브루스 브라운이 내일 40점 넣을 거 아무도 그러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이거는 네. 정말 이거는 정말 제가 볼 때 듀란트는 내일 이기고 6차전도 잡는다. 아, 이 친구는 따상합니다. 따상. 완전히 뜹니다. 만약에 이거를 잡고 올라가면 뭐 그쵸. 저 진짜 약간 역사에 남을 그렇죠. 듀란트의 경기가 이제 생길 텐데 네. 또 하든도 슬금슬금 나오고 그렇죠. 디니디도 슬금슬금 나오고 그다음에 또 가다가 이제 마지막에 파이널 딱 어빙 가서 어빙 한번 나오고. 살짝 자 어빙이 또 빅점 이렇게 벤치에서 날리고 네. 난리 나는 거죠. 네. 그럼 이제 가는 거죠. 그가 원했던 레전드들과 이름을 물론 지금도 증명할 건 없지만 그래도 한 티어 더 올라가려면 네. 아, 내일 기대되네요. 내일 만약에 그냥 원세트 게임 된다. 그렇죠. 듀란트 한 개가 바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이걸 이겨내면 영웅이 될 수 있죠. 아 그럼요, 네. 그럼요. 그러니까 워낙 그렇죠. 높은 레벨의 선수인데. 그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같은 경우에 최고의 대학과잖아요. 근데 한두 문제 차이로 대학교가 바뀐다는 흔히 얘기하는 그런 얘기도 있듯이 그 선수들 사이에서 이런 것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정말 그 게임들 중요한 거. 르브론 제임스나 뭐 사실 카와이 레너도 다 해냈고 코비 브라이언트 마찬가지고 뭐 조단 말할 것도 없는데 듀란트는 그동안 약간 그 다 아시다시피 숟가락 얹기를 좀 워낙 뛰어난 선수에 불과하고 그래서
뭐 같은 얘기지만 내일 한번 네.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만점 맞길. 네. 그 티어의 선수들에겐 더 엄중한 잣대를. 그쵸. 네. 네. 내일 지면 트위너.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 농담이고. 팬 입장에서는 사실 저희가 브루클린 좀 얄밉다는 얘기를 많이 했지만 그렇죠. 어쨌든 그 슈퍼스타 3명이 같이 뛰는 거를 못 본다는 게 슬프죠. 좀, 네, 아쉬운 부분이고. 사실 그 이렇게 승리를 바랬던 사람이 있지만 부상을 바라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뭔가 그렇죠. 빅뱅으로 붙어서 미러키가 이기를 원했지. 그렇죠. 이렇게 뭔가 그래서 듀란트의 맹활약을 저는 기대합니다. 그래서 네츠 팬들이 어빙 부상에도 화를 낸 것 같아요. 왜냐면은 맞아요. 그동안 시즌 내내 조롱당했잖아요. 브루클린 네츠 잘하는데도 뭐 잘못한 건 없는데 슈퍼팀이다 이러면서. 근데 정작 이렇게 되니까 그렇죠. 아쉽다는 생각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사실 이게 우승을 하면 다 사라질 문제일 수 다 있는데. 셔럽이죠. 셔럽 네, 리슨이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 그만큼 좀 중요한 특히 듀란트 입장에서는 증명하는 그런 내일이 될 것 같고요. 가야 코인을 지난주에 제가 너무 성급했어요. 어빙이 다칠 줄 모르고 아. 왠지 파행 가능성이 있어서 한 번 더 해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서부로 넘어가 볼까요? 이제 유타와 클리퍼스 지금 시리즈 동률이죠. 네. 클리퍼스가 기세가 무섭습니다. 그 아까 시그니처 그 덩크가 머릿속에 되게 기억이 남는데 이 시리즈의 향방은 어떻게 보시나요? 행인님부터 해볼까요? 저는 클리퍼스 인 7 보고요. 유타는 페이버스가 카와이를 그 발 집어넣어가지고 한번 담그지 않는 이상은 어렵지 않을까. 폴저지가 한번 절어가지고 또 한번 게임 한번 날리고 게임 7의 클리퍼스 정도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끝입니다. 아, 네. 당구지 않는 이상 힘들다. 아, 그만큼 이제 그러니까 카와이의 기사가 무섭다. 네. 정말 그 경기 보시면 아시잖아요. 제 잡으면 그냥 다 늘 것 같은. 그렇죠. 네. 제어할 수 있는 선수가 없어 보이는. 그러니까요. 네. 정말 그를 제어할 수 있는 거는 담그는 거 말고는 그게 없어 보여요. 네. 그 정도로 나올 수 심지어 없다. 슛도 직선으로 날아가요. 근데 다 들어가. 궤도가 낮아요. 네. 약간 당구공 날아가듯이 날아가는데 다 들어가더라고요. 저희 주인장님은 어떠세요? 저는 유타인 7이요. 유타인 7, 온 유타인 6인데 콘리가 없는 게 좀 아쉽긴 해요. 콘리가 햄스트링 때문에 지금 못 그쵸. 나오고 있어서 네. 사실 좀 그런데 분명 폴 조지하고 카와이 레너드는 5, 6, 7 만약에 다 잘할 것 같아요. 다 잘할 것 같은데 그 사실은 팀의 밸런스에서 유타가 잡아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 약간 보얀과 조잉글스, 미첼 그리고 조던 클락슨 사실 1, 2차전에서 보여줬던 도노반 미첼 이외의 선수들의 폭발력이 사실 그 다음 경기부터 안 나오고 있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5, 6차전, 7차전 중에 2경기 정도는 그 순둥순둥한 형제들과 그 다음에 조던 클락슨의 일정 부분의 서포트를 통해서 도노반 미첼이 여기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한 경기 정도는 좀 히어로 경기 나오고 나머지는 좀 일반적인 폭발력으로 이제 2승을 가져가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뭐 사실 지금도 이미 거의 이순신 장군급으로 지금 혼자 그쵸, 하고 그쵸. 계셔가지고 네, 그쵸. 도널드 미첼은 개인적으로는 저는 유타의 모든 게 바닥났다고 생각합니다. 유타가 물론 정규 시즌 1위고 대단한 팀이고 뭐 도노반 미첼은 현재 슈퍼스타로 충분히 불릴 만한 선수고 뭐 유타의 모든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잖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클리퍼스가 제가 특히 이제 두 명의 선수죠. 카와이 레너드와 폴 조지 물론 느낌은 다르죠. 제가 생각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카와이 레너드는 이제 비행기 이륙하듯이 서서히 속도를 높여가지고 쭉 이륙했을 때 사실 아무도 못 먹거든요. 사실. 근데 이미 두 경기를 날리고 나서 이제 최근에 2경기를 했고 오늘까지 이제 승리를 거뒀을 때 여기서 들고 있는 해법은 역시나 댈러스 때도 마찬가지로 강력한 스몰볼과 또 많은 선수들이 수비나 공격에 임할 때 훨씬 효율적으로 많이 플레이해줬기 때문에 유타를 사실 좀 쉽게 제압했던 것 같아요. 사실 오늘 경기는 11점 차까지 따라오긴 했지만 비록 아무도 클리퍼스가 질 거라 생각 못했잖아요. 물론 이제 여기서 이제 카와이 레너드는 제가 볼 때 더 이제 이륙해서 훨씬 더 고효율에 또 훨씬 더 많이 득점과 수비에서 활약을 해줄 거라 생각되고요. 문제는 폴 조지 이 새끼가 문제인데 지금 루 감독도 사실 언급했지만 경기의 향방은 폴 조지 달려있다고 하더라고요. 오늘만큼만 폴 조지가 해준다. 그러면 저는 유타는 더 이상은 이제 어떻게 보면 카드가 없고 승산이 없는데 폴 조지가 절어준다. 근데 폴 조지 저는 걸 제가 굉장히 분석을 해봤거든요. 네. 폴 조지가 다른 거보다 뭐 슈팅 그렇다 치고
제일 구린 턴오버가 언제냐? 결정적일 때 턴오버를 2-3개 때리거든요. 아 맞아. 그때 2-3개 때리는 게 얼마나 큰 임팩트냐면 공을 밖으로 관중석에 던져버려요 그냥. 점프 패스를 막 해버려. 그러니까 이거는 솔직히 루키도 실수를 안 하는 실수인데 이런 거를 매 시리즈마다 했거든요. 공을 되게 쉽게 그렇죠. 잃어버려. 쉽게 잃어버리고 혼자 막 감정적으로 조절도 안 되고 수비할 때 보너스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의미 없는 파울 한다든가 스크린 실수를 한다든가 뭐 이런 턴오버가 심한데 슈팅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들 좀 정리해주고 조금 더 이제 조금 안정적으로 플레이만 해준다면 저는 충분히 클리퍼스가 남은 2경기는 잡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미첼이 조금 지쳐가는 것 같아요. 오늘도 물론 대단한 활약을 했지만 베벌리와 카와이 레너드가 둘이 동시에 붙으니까 조금 쉽진 않겠더라고요. 그렇죠. 네, 개인 생각 그렇습니다. 저희가 또 그 수비를 눈으로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오늘 베벌리가 아주 그냥 네. 오늘 해버리 잘하더라. 개미 지옥처럼 곤충 한 마리 빨아듯이 스파이더를 빨아듯이. 근데 카와이 레너드는 저는 약간 어나더 그러니까 약간 조금 투웨이 플레이어들 중에서 그렇죠. 약간 한 단계 윈 것 같아요. 확실하게 에이스들이 카와이 레너드의 원원원이 되면 부담을 느끼는 게 경기를 보면서도 느껴지니까 확실히 이 선수가 진짜 이게 공수양면 그리고 공격도 정말 그 체감상으로 다 들어간다는 느낌이에요. 그죠, 맞아요. 정말 체감상으로 다 들어간다는 느낌이고 특히나 다커트 때 클러치 때 능력은 너무 조용하게 가고 있어서 근데 카메라 무섭다. 저는 특히 오늘 4차전 때 여러분 다 목격하셨겠지만 카와이 레너드가 저는 르브론급의 정말 탑티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도노반 미첼이 기습 3점을 딱 때리거든요. 그때 클리퍼스가 순간 추격의 이제 그 느낌처럼 그 작전 타임을 딱 끊더라고요. 그 다음 공격이 뭐였냐면 이 코비의 본능처럼 바로 카와이 레너드가 미첼을 상대로 3점을 꽂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3점 슛이 되니까 살짝 이제 붙어서 수비했을 때 다음 포지션은 바로 돌파해서 그 페이버스 앞에 두고 인유어 베이스 덩크를 하고요. 그 다음 포지션은 돌파를 하니까 당연히 그 전 기억들이 있다 보니까 몰려드니까 킥아웃을 해가지고 모리스가 3점 넣는데 저는 이 세 가지 플레이를 보면서 코비 브라이언트와 르브론 제임스의 탑티어의 느낌 그걸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이미 이륙을 했구나. 유타가 더 이상 제어하기가 어렵지 않나. 약간 이런 멘트들이 좀 호수인스럽지 않나요? 제가 나름 오늘 보면서 제일 놀랬던 3가지의 포지션이 아닌가 개인 생각. 그래서 이게 나온다면 쉽진 않겠다. 뭐 이런 생각이. 약간 이런 것 같아. 이번 시리즈 때 만약에 클리퍼스 지면 클리퍼스는 해체거든요. 그렇죠. 이번에는 어쨌든 컴파 이상의 결과를 만들지 못하면 그렇죠. 해체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해체가 되게 좀 그러니까 좀 부서지는 걸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유타를 응원하게 되는 것 같고. 그렇죠. 사실. 근데 사실 지금 말씀하시는 경기상에서 이제 바닥이 드러났다는 표현이 좀 맞긴 맞거든요. 약간 뭔가 외곽에서 선수들이 1, 2차전과 다르게 뭔가 공간이 막 넓혀지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게 고베어가 창출해주는 스페이스였는데 이게 스몰볼 그때는 스몰볼 나오면서 고베어가 갑자기 무용지물이 된 느낌이 좀 있어서 그렇죠. 출전 시간도 좀 줄어들고 그래서 이 부분에 퀸 스나이더 감독이 그 정규 시즌은 항상 잘하지만 플레이오프 때 뭔가 보여준 게 없었는데 지금까지는 이제 어떤 걸 갖고 올 건가 또 이것도 좀 저희가 또 관전한 포인트 아닌가 생각합니다. 굳이 변수가 있다면 제가 홈 경기에서 가장 큰 힘을 받을 것 같은 팀이 유타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는 왜냐면 그런 엄청난 함성 속에서 정신병 걸릴 놈은 또 정해져 있잖아요. 폴 조지 같은 놈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결정적인 실수라면 아무리 얘가 코비 르브론급 카와이가 활약을 해도 좀 넘어갈 수도 있고 또 미첼은 굉장히 큰 강심장 그렇죠. 큰 선수가 될 만한 제목이다 보니까 뭐 그런 부분들의 변수가 있지 않네. 개인 생각에는 클리퍼스 인6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뭐 이 경기만큼 또 재밌는 포인트가 많은 또 시리즈가 없는 것 같고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카와이 레너드는 약간 서서히 이륙하는 느낌, 힘을 아끼고 있다라는 느낌이 아직까지 100%가 아닌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아직 뭔가 엄청 지쳤다는 느낌은 아니에요. 힘을 아껴왔는데 힘을 막 페이버스 같은 애들 갑자기 쓰니까 페이버스 입장 얼굴하죠. 그냥 웬만큼 해도 덩크를 해야 되는데 너무 세게 찍어버리니까. 그죠. 가문의 개망신. 물론 영광이죠. 그 장면은 계속 나올 테니까. 네. 얼굴은 계속 나올 테니까. 계속 나오죠. 죽을 때까지. 오늘 진짜 명장면을 쓰면서.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그 화면을 보고 페이버스를 모르시는 분들이 저 당하는 사람이 누군가를 그렇죠. 찾아봄으로 인해서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걸 보겠죠. 유튜브에 페이버스를 누가 찾아봐요. 카와이 찾다 나오는 그쵸. 거야. 그렇죠. 그런 거지. 당한 놈이 누군가. 저 그렇게 찾아본 빅맨들이 몇 명 있어요, 제가. 그렇죠. 강한 사람. 그렇죠. 그렇습니다. 뭐 저희가 그 서부까지 해서 지금
덴버와 피닉스는 일찌감치 결정이 네. 났죠. 네. 그래서 저희가 여기까지 좀 예측 및 간단한 리뷰를 좀 해봤는데 좀 마지막으로 그 파이널에서 어떤 두 팀이 만날지 네. 한번 의견을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행님부터 여쭤볼까요? 동부는 동부는 팬심을 담으세요. 네. 저는 팬심을 담아서 네. 미러키. 예. 얘네는 아직 이 상태로 올라갔다가는 버르장머리가 굉장히 나빠질 거기 때문에 미러키 사단이 나면 안 되기 때문에 미러키래 미네소타 사단이 나면 안 되기 때문에 요 정도까지 열심히 해서 애틀란타 정도는 이겨주고 벅스한테 좀 망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동부에서는 미러키를 좀 생각을 하고 싶고 서부에서는 좀 그래도 클리퍼스 가겠습니다. 네.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카와이. 느낌이 카와이 하나. 네. 카와이 하나. 개세죠 근데. 너무 세요. 저는 똑같아요. 그래서 개쎄죠. 똑같아서 제가 네.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똑같으면 저는 카와이 레너드가 심지어 MVP를 받을 것 같아요. 그 파이널 MVP를 받을 것 같아요. 저는 만약에 이번에 카와이가 클리퍼스에서 우승을 많이 못한다. 그리고 만약에 그 이유가 폴 조지다. 그러면은 그 샌안토니오에서 있었던 그 사가 또 한 번 일어납니다. 뉴욕에 가서 갑자기 잠적을 하면서 의료진과 만나고 갑자기 이런 또 그 시나리오가 리플이 될 거다. 이번에 만약 폴지즘 지면 그런 팀을 만들어도 되지 않아요? 미들턴, 폴 조지, 포르징기스, 벤 시몬스 몇 명에서 그 팀 하나 재밌을 것 같아. 30미 5명이 네. 공포의 웨인 구단 해가지고 프로 때 존나 못하는 새끼 모아가지고 연봉 막 한 4천억 주고 우리 한번 지구를 지배하자 해가지고 근데 클러치 때문에 계속 패스만 돌리고. 그렇죠. 정규 시즌 1위하고 프로 빌라 탈락, 광탈하고 이러고. 해거 시몬스 다 당하고 막. 그죠. 네, 하여튼 그런 생각도 해보네요. 스티브 발머가 파이팅을 좀 해줬으면 좋겠네요. 그죠. 그런 족밥 팀을 한번 클리퍼스에서 만들어줬으면. 아무래도 두 분 다 이제 카와이 레너드 그만큼 이 카와이급의 선수가 없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카와이가 팀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서부는 카와이고 호수님도 네. 지난주 말씀하셨지만 동부는 듀란트인데 듀란트는 이제 내일이 결정이 될 것 같은데 확률적으로는 이제 벅스가 좀 높을 것 같아서 네네. 그렇죠. 미친 경기가 나올 수도 네, 있으니까. 나올 수 그럴 있지만 수 있죠. 확률적으로는 그럴 것 같아서 개인 생각에 이제 클리퍼스 우승으로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지금 오늘까지 왜냐면 지난주까지만 해도 우리가 브루클린 네츠를 대할 때 지금과 다르잖아요. 그렇죠. 전혀 다른 양상이니까 또 이건 NBA는 아시잖아요. 네. 제가 또 얘기하지 않습니까? Anything is possible. 네. 네. Anything can happen. 오늘 샤키로니 그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라고. 네. 지금도 살짝 입수 올 뻔했는데 네. Anything에 띵에서 띠 약간 올 뻔했는데 잘 넘어왔습니다. 어쨌든 네. 그렇습니다. 자, 주인장님 어떻게 마지막으로 생각하세요? 주인장님. 네. 저는 동부는 미러키, 서부는 피닉스. 피닉스. 저는 피닉스. 충분히 가능성 있죠. 왜냐하면 클리퍼스, 유타 중에서 뭐 클리퍼스가 올라올 수 있는 확률도 분명 높은 것 같고 사실 그렇긴 한데 이제 피닉스 선즈는 이제 스몰볼도 되고 그 센터가 또 뛸 수도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높이도 되고 그래서 지금 균형이 피닉스가 생각보다 되게 좋다 생각하는데 이제 또 정말 크리스폴이 입스가 안 온다면 사실 그리고 또 데빈 부커 앞에서 정신적으로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또 그래서 데빈 부커는 뭐 지금 저도 행복할 것 같아. 그럼 네. 그러니까 약간 되게 그런 마인셋으로 오히려 되게 좋은 성과가 피닉스 선수가 이번에 날 수도 있겠다. 그렇죠. 왜냐면 브릿지인가요? 미카엘 브리지스. 네. 걔 듣도 보도 못한 애가 이런 정도의 효율성을 물론 들어는 봤지만 듣보잡까지는 아니야. 네, 들어는 봤지만 이 정도까지 효율적인 사람이에요. 그 에이튼, 그다음에 크리스폴, 데빈 부커, 뭐 정말 그리고 제이 크라우더가 이런 항상 르브론에 가려져서 그의 능력이 항상 평가절하됐었지. 이 정도로 효율적이었나? 그렇죠. 네. 피닉스는 사실 따져보면 이제 그 영화 시스터 액트 같은 거죠. 오피 골드버그가 아윌 팔로잉 같은 노래. 그렇죠. 아무도 하는 게 아윌 아닌데. 팔로잉을 했죠. 네, 딱 해서 다 따라오는 거죠. 네. 제이 크라우더는 작년까지만 해도 언급도 안 하고 있었는데. 그렇죠. 그죠? 하여튼 개인적으로 카메론 페인이 그 정도 한다고 말이 되지 그렇죠, 않아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영적인 힘이 있는 것 같아서. 여러 번 얘기 안 했는데요. 난 크리스 폴이 우피 골드버그야. 무조건이야. 그렇죠. 네. 무조건이야. 갱생이야. 이 새끼들 다 갱생이야. 네. 그래서 지금 일단은 저는 서부는 생각보다 피닉스를 약간 밀고 있어요. 충분한 휴식을 가질 거고. 그렇죠. 그 부분도 되게 크죠. 그죠. 그래서 피닉스를
쪽. 왜냐면 크리스폴의 어깨를 좀 확실하게 한 그쵸. 번도 크리스폴은 플레이오프에서 혹사를 당했었기 때문에 네네. 한 번도 몸에 완전한 컨디션으로 컴퍼런스 파이널을 치운 적이 없기 때문에 또 좀 유리 몸이기도 했고. 유리 몸이기도 했고. 그래도 근데 했고. 이번에 좀 그게 어떻게 될지 그렇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첫 번째 수입이니까. 네. 네. 그리고 미러키 우승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아, 미러키 우승. 네. 저는 주루 홀리데이가 그러니까 주루 홀리데이 PJ 터커가 이 정말 야니스 안테토쿤보와 크리스 미들턴의 이 앙상한 가지를 정말 이제 풍부한 수구로 만들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그렇죠. 좀 기대해 보면 좋지 않을까. 네. 그래서 오피 골드버그와 숲의 대결이 그러니까 주루 홀리데이가 오피 골드버거를 또 이제 납치할 것 같다는 생각도 네. 들고.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이제 저희가 다음 주 방송에 또 어떤 양상으로 변할지 모르겠는데 그쵸. 또 요거를 좀 재밌는 관전으로 해서 내일 경기를 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여기까지 해서 이제 간단하게 좀 경기 리뷰랑 전망까지 해봤고요. 그리고 저희 그 화제의 코너죠. 저희 화제가 아닌데. 화제의 코너 이제 가야코인. 네, 오늘도 이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단발성으로 잠깐 기획을 하셨는데 반응이 너무 좋아서 우리가 근데 저희가, 시간이 될까요? 두 가지 할까 한 가지 할까? 네. 그것만 좀 말씀해 주시면. 네. 하나만 하시면 하나만 하는 게 맞을 것 시간상, 같습니다. 네. 시간상. 네. 네. 두 번째 저 질문 자체가 좀 어려워서 네. 이걸 좀 시간이 오래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그렇죠, 오늘 하나만 네. 뭐 여러분들 예상하신 질문이겠지만 가야코인은 제가 그냥 뭐 단발성 만들었던 코너인데 갖고. 네 워리프라는 어떤 그런 걸 늘 우리가 네. 상상해서 네 어떻게 될까 과연 어떻게 될까 이 선수에 대한 미래를 예측하는 그렇죠. 그런 겁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네 크리스 폴 선수가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번 플레이오프 1라운드에서 레이커스만 붙을 때까지만 해도 떨어지겠다. 또 르브론과 AD였던 그런 어떤 퍼포먼스를 하지만 정말 멋있게 이겨내고 또 2라운드까지 수입하면서 지금 최고의 관심사를 현지 뉴스에서도 받고 있고 이 선수가 과연 파이널 MVP 받는다면 이 선수의 올타임 포인트 가드 랭킹은 몇 위까지 올라갈까가 현지도 그렇고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우리 농구 팬들의 이슈가 아닌가. 이 선수를 제가 간략하게 생각하면 이제는 굉장히 노장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마지막 기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그죠. NBA 나이를 떠나서 연차가 7번째입니다. 지금 03 드래프트 3명 르브론, 카멜로, 우도니스 슬램 그다음에 04 드와이트 하워드, 안드레 거달라, 트레버 아리자 그 다음에 7번째 노장 선수거든요. 05년 드래프트이기 때문에 사실 이 선수가 그동안 굉장히 많은 커리어도 해왔고 하지만 이 선수가 어떤 그런 MVP 실적이라든지 혹은 컨퍼런스 파이널 이상의 파이널 진출이 그동안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 워리프를 드리면 크리스 폴이 우승을 해서 파이널 MVP를 추가한다면 과연 NBA 올타임 포인트 가드 순위가 몇 위가 될까요? 네, 그게 저의 질문입니다. 네. 그건 제가 이렇게 이걸 이렇게 마루 받을 줄 몰랐네. 저는 우승을 한다 해도 탑 10에 못 든다라고 탑 10이요? 네. 탑 10에 못 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포인트 가드 역대급 언급되는 선수들 한번 이제 좀 아시기 편하게 그냥 아까 호수님도 적어줬으니까. 아니면 제가 언급해드릴까요? 네네네. 네. 사실은 가장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절대적인 분이 계시죠. 그렇죠. 마이클 그렇죠. 조던 슈팅 가드처럼 그렇죠. 매직 존슨 선수는 뭐 거의 이건 빼야죠. 매직 존슨은 이제 이거는 부동의 뭐, 제왕 네, 그쵸, 1위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러니까 호수님 뭐 의견이시고 웬만한 현지 언론이지만 다 비슷하죠. 2위부터 10위까지는 이제 조금 호불호가 있을 수 있고 네. 사람의 생각이 다른데 일단 뭐 아이자 토마스, 오스카 로버슨, 그다음에 현재 현역인 이제 스테픈 커리, 그다음에 존 스타튼, 스티브 내쉬, 그다음에 밥 쿠지, 제이슨 키드, 게리 페이튼, 크리스 폴이 이제 그 뒤를 이어가지 않나. 탑 10이 아니네요. 제가 잘못 탑 5였구나 제가. 탑 5, 그러니까. 네. 뭐 월트 프레이저라는 선수 있죠 중간에. 네, 그렇죠. 저는 어쨌든 우승을 했다 치면 그럼 몇 위일까요? 우리가 탑 5로 기준했을 때 들까요? 뭐 들까요? 커리. 저 먼저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이제 제가 이거에 대한 뎁스가 깊지 않기 때문에 근데 결국에는 사실 포인트 가드 포지션이 우승 커리어를 갖고 있는 분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 기준으로 본다면 스타턴 바로 위가 아닐까.
아, 네, 네네. 거기에 위치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제 존 스타크턴 선수가 엄청난 어마어마한 기록들을 가지고 있지만 결국에 불멸의 네, 기록이죠. 불멸의 기록. 무관의 재앙인 거잖아요. 결국에. 그렇죠. 그래서 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사실 이 반지의 가산점 이거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그보다 조금 더 한 티어 위로 평가하는 기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이게 진짜 어렵다. 그럼 몇인가요? 본인이 생각하는 순위. 그러면 이제 6위. 6위. 네. 그럼 탑 5 어떻게 되나요? 탑 5가 그러면은 매직이 있고 네. 그다음에 커리 선수가 지금 아까 말씀해주신 랭크에선 4위였는데 네. 커리 선수가 더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커리는 들고. 현지 네. 언론에서는 2위라고 또 하더라고요. 네. 왜냐면 이제 아무래도 백투백 MVP랑 그죠, 세계 그죠. 챔피언 반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매직, 커리, 오스카 로버슨 그리고 아이지아 토마스 그 다음에 크리스 폴. 그럼 존 스타크턴이 5위였다가 크리스 폴이 많이 받으면 크리스 폴 5위로 된다. 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트레가드 순위를 그러니까 일단 매직 존슨 제외, 비고, 커리, 아이지아 토마스 제외. 그러니까 어쨌든 탑 5 안에 거의 들어온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매직 존슨, 갑자기 다 제외시켜가지고 매직 존슨, 이러다 콘리 들게 쏘잖아요. 잠깐만 다시 한번 천천히. 매직 존슨, 그다음에 네. 비고 앤 커리가 비슷한 것 같아요. 저는. 네. 그다음에 아이지아 토마스. 4위까지. 여기까지는 그냥 픽스? 1위를 제외하고 2, 3, 4위는 그쵸. 애매하다. 그러니까 막 앞뒤 하기가 좀 애매한데 요 네 명의 끝보단 아래다. 크리스폴이 무조건 아래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키드, 페이튼, 존 스타크턴, 내쉬, 크리스폴 이렇게 네. 이 그룹에서 우승을 한다라고 하면 7위. 7위 정도. 네. 그러면은 지금 4위까지 확정이잖아요. 네. 매직 존슨, 뭐 비고, 스테픈 커리, 아이지아 토마스가 4위까지 확정이고 5, 6, 7에서 7이다. 네. 그러면 5, 6위는 어떻게 되나요? 5위는 저는 키드와 내쉬. 내시. 키드와 내쉬. 페이턴보다 내쉬가 위인가요? 우승 못했죠. 못했죠. 그거 참 키드와 스타크턴, 크리스폴. 그렇죠. 그리고 페이튼과 내쉬보단 위다. 페이튼과 내신 존나 못한다. 그러고 농담이고. 그러니까 우승을 못하면 크리스폴, 내쉬, 그다음 페이튼은 같다. 하지만 스타크턴은 불면의 기록들 때문에 기록 때문에 퉁치자. 반지랑 퉁치자. 반지랑 퉁칠 수 있다. 왜냐면 스틸하고 어시는 못 넘는다. 그건 역대. 옛날에 기록 가치가 네. 현금으로 따지면 굉장히 컸는데 지금 기록 가치가 반지 하나랑 바꾸기가 어렵죠. 상거래가 어렵더라고요. 네. 요즘에는 아마도 반지 하나가 네. 훨씬 커지고. 그래서 저는 스타크턴은 들어와야 되는 거고. 그래도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너무 기록이 높기 때문에 그쵸. 그 4 제외하고 이제 스타크턴, 그다음에 키드, 그다음에 크리스폴 우승한다면 그렇죠. 크리스폴. 그렇죠. 만약에 여기 우승 못해? 그러면은 오리프가 우승한 거니까. 우승하면 7위. 7위. 그리고 우리 마법사님은 아까 5위. 네. 5위 들어왔고. 저는 5위 밖이라고 봅니다. 5위 밖에. 해도. 네. 그러면 뭐 한번 쭉 이렇게 매직 존슨이 우승을 3번 하셨, 5번 하셨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넘사벽이죠. 네. 네. 저는 2위에 커리, 네, 그렇죠. MVP도 탔었고, 또. 네. 그 다음에 이제 아이지아 토마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사실 저는 이분들을 잘 모르기는 하는데 오스카 로버슨이랑 이제 그 월트 프레이저 오스카 선생님 우승을 몇 번 했죠? 2번 하지 않았나요? 한 그죠. 번이라고 한 번, 두 번, 한 번이라고 적혀 있기는 한데. 네. 오스카 로버슨 한 번. 한 번이시고 MVP도 있으시고 올스타 네, 이제 12번 하시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5, 6번에 이제 그 두 분 이게 해서 넣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키드를 6위 정도. 네. 키드를. 네. 우승했기 때문에. 네네네. 그 다음에 이제 크리스폴로 하면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제 우승 없으신 분들은 싹 다 이게 뒤로. 근데 스타크턴이 참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스타크턴이 정말 깰 그렇죠. 수 없는 기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우승 반지 그 포인트 가드로서 어쨌든 올림픽에서도 대표적인 선수로 활약을 했고. 그렇죠. 네, 드림팀에서 그분이 갖고 계신 스틸 기록이랑 어시스트 기록은 지난번에 우리가 언급했지만 19년 동안인가 한 경기도 안 빠지고 매 경기 10개씩 해야 이거는 방송하는 거의 못 깨지 않아요? 못 깨죠. 네. 지금같이 유리몸 새끼들이 있는 이거는 정신 빠진 애들하고 정신 나간 놈들 뭐 이런 놈들은 이건 말이 안 되고 뭐 고얀 놈이지. 네, 아주 싸가지 없는 놈들인데 네. 그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그 기록 어려운데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완전히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서 우리가 현금을 한 100조 갖고 있는 사람이 아무리 뭐 빵이 뭐 하나에 1억이라 그래도 그래도 100조는 큰 돈이니까 그래도 존 스타턴의 그 비용은 거의 5위권 보시는군요. 그래도 인정해야 돼. 저는 이렇게 봐요. 뭐 챔피언 반지랑 개인 수상, 뭐 MVP라든지 이렇게 중요한 시점이지만 그래도 스타턴은 탑 5다. 네. 혹시 가혜님 의견은 어떠세요 개인적으로? 저는 사실 그 좀 약간 어떤 스타일인지 잘 아시죠? 제 인생관 있잖아요. 저는 사실 바람 따라 구름 따라 느낌이 좀 있거든요. 챔피언 바지가 중요해지면 챔피언 바지가 중요해야지. 그렇죠. 옛날처럼 뭐 스타턴 저는 심지어 매직 존슨의 동급이라 생각했어요. 한 15년 뭐 전에 예전에. 정말 옛날엔 제가 그리고 싸이월드 시절에 존 스타턴 사진도 올려보면서 이 사람이 누군지 아냐? 옆집 아저씨가 아니다. 역사에서 농구를 제일 잘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다. 탑 4까지 그렇죠. 전체. 근데 이제 생각이 바뀐 거는 시대가 변하고 이제 챔피언 반지와 개인 수상 기록이 단순한 기록이 아닌 MVP 그 정점증이 중요한데 개인적으로는 당연히 넘버1은 매직 존슨 생각하고요. 넘버2는 아이지아 토마스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만약에 이번에 우승을 하게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3위는 스테픈 커리라고 생각하고 4위에 크리스 폴이 올라오지 않을까. 네. 현지 느낌 보니까 좀 그런 느낌이 좀 살짝. 네. 그리고 약간 그 ESPN 쪽으로 좀 스티븐 많이 가네요. 스미스나 이렇게 좀 보면은 조금 저도 사람인지라 저도 그래서 4위로 크리스 폴. 솔직히 스테픈 커리를 보다 더 잘하는 농구 선수라는 걸 좀 인정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스테픈 커리를 굳이 뭐 아이버슨처럼 공격형 가드라고 빼지 않는 이상 사실 빼진 않잖아요. 포인트 가드니까. 그렇죠. 4위를 저는 크리스 폴을 넣고 그리고 제가 굉장히 친한 친구들이 또 있어서 얼마 전에 그 얘기를 했는데 어떤 친구는 이제 탑 3를 보는 친구 하나 있어서 제가 친한 친구. 혼주를 내줬어요? 그래서? 아니죠. 그 친구의 의견을 100% 수렴했죠. 왜냐하면 이 친구도 이제 저의 의견과 같이 비슷한 면이 있어서 또 시류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5위는 개인적으로 팬심인데 개인적으로는 제이슨 키드가 들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사실은 이 중에서 스테픈 커리는 수비는 비록 부족하지만 요즘 중요시 생각하고 있는 가중치 점수가 높기 때문에 물론 파이널 MVP는 없지만 그래서 저는 4위로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제가 너무 얌생인가요? 하지만 시류 또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내년도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그렇죠. 네. 그렇죠. 또 이제 결과 나와봐야죠. 나와봐야죠. 네, 결과 여기에 우리 언급하는 이 목청 자체가 아까울 수 있어요. 네. 갑자기 네. 카와이 레나한테 저는 그것도 쳐맞아가지고. 궁금해요. 서버럭이 만약에 갑자기 황볼 탈퇴해서 우승을 해요. 근데 거기서도 파임을 따. 워싱턴에서? 네. 아니 워싱턴 아니 그 어느 팀에서 갑자기 가야코인은 그러면- 범위가 없구나 이제. 탑10 안에 들어갈 수가 있을까? 그게 궁금합니다. 탑 10이요? 네, 탑10 안에. 포인트가 탑 10? 네. 저는 들어간다 생각해요. 만약에 본인이 원맨 팀으로 우승을 한다면? 우승해서 파이널 봤다. 그죠, 그럼 파이널. 사실 우승의 따지고 파이널. 보면은 그 우리가 이렇게 커리어 스탯으로 보면 부족할 게 없죠. 그죠, 그렇게 따지면. 거의 완벽하잖아요. 네, 그렇게 따지면. 물론 순간순간 팬들을 고통을 줬지만 그 결과는 근데 만약에 원맨 팀으로 우승 혼자 한다. 한번- 그러니까 뭐 원맨이 아니더라도 아니, 어쨌든 파임까지 받는다. 준수한 부품들을 데리고 근데 파임을 받았다. 그렇죠, 그렇죠. 뭐 조잉글스 이런 친구들 그쵸, 클락슨 그쵸. 같은 근데 네. 그렇게 가면 일단 아까 말했던 내시 그다음에 페이튼 거기는 바로 넘어 들어. 그죠. 그거는 넘사벽. 왜냐면 또 시즌 트리플 더블을 더블을 3년 연속으로 4년 갖고 있기 했으니까. 때문에 사실 매직 존슨을 제외하고는 이 우리가 언급했던 분들이 오스카 로버슨과 매직 존슨 정도 제외하고는 씹어 먹으면서 혼자 캐리한 경우가 많지는 않아요. 스테픈 커리의 한 2시즌 정도 빼고는. 왜냐면 이게 물론 이제 듀란트 때문에 좀 양분됐지만 사실 포인트 가드라는 역할 자체가 이 듀란트든지 루브론, 카와이가 들었던 결정적인 슬래시 역할이 좀 어렵잖아요. 근데 요즘 추세로 보면 만약에 워싱턴에서 특히 워싱턴에서 하면 그의 감독상도 받고 그의 다 받아. 받을 가중치 거 다 있죠. 받고. 가중치 있죠. 가중치가 이거는 말이 안 돼요. 네. 이건 말이 안 돼요. 근데 뭐 다들 뭐 경기 안 뜨나요? 없는 것도 금메달 같은 거 하나 만들 수 있어. 너는 짱이다. 너 거의- 최고다. 옆배팅 아닌가요? 역배? 돈을 줘야 돼? 이건 아무튼 잭팟이죠, 잭팟. 완전. 네. 궁금하더라고요. 이거 가야카인 되게 재밌네요. 그러니까 재밌어요. 욕을 하게 되면서 역으로 또 이제 공부도 네네. 할 수 있는 것 같고 맞아요. 이 스탯들에 대한 것들도 좀 자세히 찾아보게 보게 되고. 아, 근데 네. 존 스타턴의 그 지위가 내려져 가는 게 참 마음이 아프네요. 왜냐하면 정말 아까 가야님이 말씀하신 우리 때라고 하면 나 때는 말이야 느낌으로 말하면 그렇죠. 저희가 젊었을 때는 진짜 존 스타턴은 포인트 가드 넘버 2였어요. 무조건 넘쳐. 무조건 넘버 2였어요. 왜냐면 메이지 존슨 바로 아래는 존 스타턴이다. 왜냐면 아직 우승 못했지만 그가 보여준 꾸준함, 그가 보여준 어쨌든 턴오버와 어시스트 비율 이런 걸 넘사벽이죠. 봤었을 때 존 스타턴은 정말 최고의 그 포인트 그렇죠. 가드다.
전형적인 그냥 그렇게 평가를 받다가 요즘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미끄러지고 있죠. 뭐 우승을 해. 이게 점점 뒤로 가니까 이게 심지어 그 존 그럴 수 있죠. 스타턴이 좀 비교됐던 선수가 사실은 포지션 다르지만 바클리였던 게 바클리도 넘사벽 커리어인데 수비에서 부족함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심지어 존 스타턴은 수비수도 수비도 최고의 포인트 가드라고 할 정도의 수비력을 갖춘 선수인데도 지금 미끄러져 가는 거 보면서 아까 막 말도 안 되는 웨스트브룩 선수가 지금 머리 프로 등장하고 보면 따지고 보면은 좀 슬픈 현실이고 그죠. 시대가 너무 변하면서 물질 만능주의 아니겠니? 나도 좀 1등 만능주의. 잘 변했다. 나도 이렇게 이런 성격이 좀 잘 맞는다. 이렇게 아무리 그래도 스타턴은 스타턴이지만 그래도 이제 5위에서 아까 사실은 마법사님도 5위에서 탈락시킨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이제 딱 제가 스타턴 5위로 뒀나요? 5위로 뒀죠. 아까 뭐 누구 제외하고 자꾸 빼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제가 방송 매직 보죠. 존슨, 그다음에 비고, 커리, 아이제아, 커리. 그 네 그러니까 명까지. 커리, 아이제아 요거 네 명은 그렇죠. 확실하고 그다음에 저는 이제 스타턴하고 키드가 올라 여기 위에 하고 7이라고 하죠. 7위가 이게 뭔가 저는 뭐 그때 시절에 그 농구를 안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뭔가 한 4수 하셨는데 모의고사는 막 탑이야 막 전국 그쵸. 1등 무조건 해. 비슷해. 근데 대학을 못 가. 비슷해. 그쵸. 그런 느낌이에요. 그쵸. 옛날에 4수도 아니고 한 8수 했는데 그중에 수능 시험 2번은 배 아파서 못 왔어. 막 이러고 독감 걸리고 코로나 걸리고 못 와. 근데 모의고사는 항상 전국 뭐탑 5 안에 무조건 들어가.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것도 꾸준하게 왜 8수를 했는데. 저희 학교에 그 도서관에서 사시 12년 쌍둥이 분. 네. 그런 느낌이에요. 이런 게임만 너무 그분 디테일한데. 패스 하셨다고 하셨대요?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뭐 아, 국가에서 네. 붙여준 건가? 그런 거 왜냐면 저희 세대 때부터 계셨고 맞아요. 저도 계실 때도 저도처럼 계셨죠? 이렇게 남아 계시는. 네. 네. 어쨌든 반지를 받으신 거니까 받았네. 그럼 크리스마스 받을 수 있어요. 저는 받을 수 있죠. 그 올라가셔야죠. 그렇습니다. 네. 그런 느낌이라고 이제 비유해. 저한테는 제가 이제 그때 시절에 이제 농구를 안 봐서 아마 느껴져요. 네, 맞아요. 아까 뭐 이렇게 가인도 말씀하셨지만 주인장님도 어쨌든 키드 스타턴을 보면서 이제 농구를 그렇죠. 봐오신 분이기 때문에 매직 존스는 좀 못 봤고 솔직히 네. 저희 세대는 이제 뒤에 언급한 선수들 아이자 토마스까지는 제외하고는 웬만큼 봤죠. 기록이 남으니까. 키드가 좀 애매해요. 네. 키드도 사실은 우승은 댈러스에서 그냥 받긴 받았는데 과연 키드가 중심이었냐, 노비츠키가 중심이었냐라고 네. 했었을 때 그럼요. 네. 키드도 이제 사실은 막판 이제 커리어 마지막에 이제 하나 받은 건데 이번에 크리스 폴은 약간 그 팀에서의 더맨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키드 그렇죠. 앞에까지는 와야 되나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하네요. 굳이 네. 키드랑 비교하자면 옛날 뉴저지 시절에 전혀 우승권이 아닌 팀을 이제 파이널까지 데리고 파이널까지 간. 데리고 간 그때 키드의 느낌인데 과연 할 수 있을지.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당시에 레이커스에 비교하면 지금 크리스포는 기회가 좋습니다. 맞죠. 제가 볼 때는 지금 브루클린이 지금 저 상태고 뭐 예를 들어서 벅스의 지금 전력이나 비교했을 때는 필라델피아 물론 올라오면 좋겠지만 벤 시몬스 갑자기 3점 변신하지 않는 이상 파이널은 어렵다고 좀 판단되기 때문에 그렇죠. 네. 저는 아까 심지어 애틀란타를 얘기해서 죄송하긴 하지만 근데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 어쨌든 모든 사람이 자 이거의 결론은 모든 사람은 크리스 폴은 반지에 어울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한 원입으로 번쯤은 한 받을 번쯤은 만한 충분한 그냥 얻어걸린 미치 리치몬드처럼 벤치에 앉아 있다 받는 게 아니라 진짜 이 사람은 더맨으로서 받을 만한 가치가 충분한 선수다. 받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받기 원하고. 그리고 네. 크리스 폴은 제가 봤을 때 이제 완전히 이제 팀의 메인으로 뛸 연도가 정말 이제 1, 2년 남은 것 그렇죠.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언급했지 않습니까? 7번째예요. 드래프트 순으로 나이가 아니라 드래프트 순으로 7번째 지금. 나머지는 플레잉 코치니까 뭐 이 정도. 그렇죠. 네. 그쵸. 르브론 제임스 제외하고는 거의 뭐 솔직히 사실 하슬레 가서 의자 던지고 있고 파이팅 그쵸. 외치고 있고 이거 달라는 투자하고 있고 그 정도 짧게 일하고 돈 벌 거면 하슬렘 괜찮지 않아요? 잠깐 그쵸. 와가지고 그렇죠. 바로 퇴장 나고. 파 몇 번 그렇죠. 내고 역할이 명확하게 있잖아요. 그죠? 네. 삶이 다양해요. 그리고 출전하자마자 퇴장 바로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정도면 뭐 그 정도 일하는 건. 뭐. 15초 뛰고도 근데 지금 네. 말씀하세요. 네. 근데 확실히 그 이번에 만약에 크리스 폴이 그렇게 반지를 받게 되면 굉장히 그 느낌도 들어요. 막 이 05 군번이 05 드래프트에 이제 그쵸. 마지막 반지를 받음으로써 약간 한 시대가 좀 종결되는 느낌. 그리고 이제 이번에 올라오는 팀들도 사실 새로운 세대 교체되는 느낌이 많이 들잖아요. 그리고 그쵸. 또 새로운 시대 시작되는 딱 그 마지막을 크리스 폴이 장식하는 것도 되게 의미 있겠다는 생각이 들죠. 근데 저는 그 크리스 폴과 르브론 제임스 그러니까 카멜로 앤서니는 사실은 아닌 것 같고 크리스 폴과 르브론 제임스는 딱 2년 더 메인 무대에서 뛰지 않을까. 르브론은 저는 더 뛸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생각해. 메인 무대로 메인 무대 메인 플레이어로. 참 슬픈 게 그
아까 언급한 7명 뭐 그 뒤에는 이제 같은 공호 드래프트로는 뭐 루일이랑 일리아소바가 있는데 걔네 빼고 7명 중에서 반지 없는 사람이 2명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한 명은 크리스 폴, 한 명은 카멜로 앤서니. 너무 슬퍼. 너무 슬퍼. 이거달라 뭐 드와이트 하워드도 작년에 하도 작년에 받았죠 작년에.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 크리스 폴의 반지는 반드시 이런 선수가 반지 없다는 거. 왜냐면 우리는 많이 목격했잖아요. 존 스타크한 선수가 네, 못 받는 걸. 그래서 불상사라고 표현하면 좀 다른 팀에 미안하지만 받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크리스 폴이 받으면 진짜 카멜로스는 외로울 것 같아. 바나나부터 그러니까요. 탈 때 다 반지 끼는데 혼자 이제 같이 안 타겠죠. 없어. 금메달이 2개나 있으니까 3개인가요? 2개인가 뭐 하여튼 있으니까 연금 받으면서 돈은 많으니까 네, 돈은 뭐 많죠. 평생 놀림 받으면서 네. 웨이드와 르브론과 이제는 크리스 폴까지. 네. 안타깝네요. 하지만 뭐 이번 플레이오프 시리즈 가장 재밌는 포인트 중 하나인 것 같아요. 크리스 그죠? 폴이 맞습니다. 그래서 파이널 MVP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또 여러 가지 역사를 쓰고 있는 네. 우리 크리스 폴. 네. 어디서 잘라야 될지 몰랐는데 여기서 끊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일단은 그 가야 코인 제목처럼 코인이니까 이제 저희가 많은 워디프를 상상하면서 떡상할 진행하는 건지, 네. 네. 떡될 건지.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그죠. 코인이 이제 상장 페이지도 최근에 발표했어요. 그렇죠. 네. 네. 그럴 수도 그렇습니다. 저희가 가야 코인 요 코너까지 해서 네. 오늘 방송은 좀 진행을 해봤고요. 지금 경기가 좀 무르익고 있는데 daum 주에 더 재밌는 소식들을 가지고 저희 또 방송을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NBA 온 에어. With the third pick in the 2018 NBA Draft, the Atlanta Hawks select Luka Doncic. 뉴욕